자, 우리 13강이고 잠깐 우리가 원래 봤었던 그 교재에서 제가 좀 부교재,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 들어온 거 중간에 좀 잡고 갔는데, 자 잠깐 이쪽으로 와볼게요, 선생님. 이쪽으로 잠깐만 와봅시다. 이렇게 되겠죠 아마? 그래서 사실 이제 수능 역사도 꽤나 오래돼가지고 여기까지 가시면요 진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좀 긁고 오잖아. 문제 진짜 이상해. 내신도 이렇게 안 나와. 지금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노선으로 보는 게 여기거든. 근데 여러분, 자 잠깐만 죄송한데 다시 이쪽으로 와볼게요. 봐봐, 이게 지금 2005 수능이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보기에 작품 박혀 있는 거. 이제 수능이 아예 안 나와. 이런 거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할 건데, 내신에서는 이게 나온다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왜 나오는지 생각을 하잖아. 선생님들이 언제 시험을 쳤겠어요? 2005 시험을 쳤겠지. 공학번인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는 이게 아직은 생생.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뭐 이렇게 쌓이고 보면 아마 들으실 텐데, 나이를 70 먹든 100 먹든 뭐 60 먹든 뭐 나이 700살 먹어도요, 제일 기억이 생생할 때는 딱 여러분 나이 때 15세에서 25세 사이에 내가 형성되는 그 나이 때가 가장 기억이 많이 남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 자아가 보통 형성이 되고, 이때 그 사람의 캐릭터가 형성이 되는데, 그 시절에 국어라는 과목을 이렇게 공부를 한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내신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세대마다 내신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달라. 그래서 지금 학교 선생님들은 약 20년 전 수능을 내신 시험처럼 내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능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다만 세상이 워낙 빨라지고 그 변화 속도가 크다 보니까 좀 더 달라붙긴 했지만은 좀 스펙트럼이 넓어졌다. 20년 전 수능부터 최근 수능까지 내신의 스펙트럼은 좀 넓어졌다. 다만 일반고일수록 좀 더 옛날 거, 그다음에 자사고나 특목일수록 최신 걸로 가고 있다. 이 느낌을 보시면 되겠고, 자 이쪽으로 와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신 틱한 걸 연습하기에는 당연히 이쪽 일반고 내신은 이쪽이 좀 더 연습이 될 거고, 뭐 일반고가 아닌 뭐 특목이나 자사도 여기 있는 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우리가 뭐 자사다, 아니면 뭔가 변별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약간 스펙트럼이 좀 넓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공부하는데 많은 양이 있는 건 나쁜 게 아니니까요. 자, 두 번째로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이 시기의 것들은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약간 그런 특징들이 있고, 최근 수능의 어떤 좀 기본,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약간 공부하기 되게 좋은 소재들은 이쪽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제 문학 패스트트랙은 여기에 초점이 가 있는데, 최근 평가원 기출에서 특히 문학이 되게 한 5년 동안 급변했거든. 그래서 문학의 데스밸리, 킬러를 다루는 그 과목은, 그 파트는 여기가 될 거야. 그럼 이제 이쪽은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여기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중등 많이 봐줘도 고1 과정이야,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 이미 모의고사를 다 겪었잖아. 그러니까 1년 전에 내가 이 정도 지문 풀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지문 정도가 되게 어려운 지문도 아니었던 거야. 근데 다 터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중학교를 어떤 학원을 다녔냐, 공부를 어떻게 했냐가 사실 되게 중요했던 지점인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그러한 어떻게 보면 경험들이 이미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뭘 해야 될지는 어느 정도 서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신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또 이게 있어. 이게 이 지역이 아직은 저는 되게 좋게 보거든요. 원래 이제 시골, 그냥 얘기할게. 그냥 시골 촌놈들이 서울 가면 되게 고생해. 나 촌놈이야. 고향이 창원이잖아. 사실 그래, 서울 깍쟁이를 때문에 너무 고생했다가 돌아오니까 약간 고향 온 느낌은 들어요. 물론 고향은 아니야. 옆에 창원이 고향이라 그랬었고, 그래서 이제 고향 온 느낌이 들면서 왜 그런지 봤더니 아직 옛날 감성이 많이 남아있어요. 여러 가지 느낌에서. 여러분 서울 가면 사실 깜짝 놀랄 거야. 그래서 이 20살짜리들 여러분하고 이제 나이가 비슷한 친구들끼리는 그런 거 못 느낄지 모르더라도,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순간 되게 약간 그 서울 깍쟁이라는 표현이 왜 쓰이는지도 알 거고, 뭐 그런 느낌들이 있을 거야. 자,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이제는 뭐 사교육이라고 그렇게 배척하는 이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서울대, 사대 교수님들이 뭐 너 사교육하니까 전혀 오히려 더 도와주시려고 하지. 근데 반면에 여기는 약간 학교 선생님들이 학원에서 뭔가 그 학교 내신을 대비하는 그 분위기를 너무 싫어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가위바위보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에 중간고사 때 뭐 A의 유형을 냈다고 치자. 그럼 당연히 학원 선생님들은 시험 범위가 B고 A의 유형이면 B를 A로 가공해서 낼 거 아니야. 그래서 막 가르쳐 놨더니 갑자기 D가 나와버리는 거야. 시험 범위 막 E가 나와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제 약간 가위바위보가 맞물리는 싸움을 하다가 저는 이미 예상을 했죠. 그 끝은 결국 수능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는 변별도 되죠. 최저도 맞춰줄 수 있죠. 궁극적으로 학원에서 특히 노코락은 대비가 안 돼요. 너무 웃기지 않냐? 자, 뭐가 웃기냐? 나 지금 대치 수강생보다 여기 고3 수강생이 2분의 1이야. 한 반 기준으로. 전체 수강생 기준으로 5분의 1이야.
너무 난 좀 황당해. 왜냐하면 대치는 훨씬 경쟁자가 쟁쟁해. 여기 고3 수업 누가 있어? 없어. 고3 강사도 없어. 거의 나밖에 없어. 나 독점할 줄 알았거든요. 독점은 개뿔. 없어 그냥. 시장이 아예 없어졌어. 고3 없냐 여기? 어디 갔겠어. 그 얘기야. 이미 학생들이 고1, 고2 내신 학원들을 쭉 다니면서 계속 로컬 학원 여기까지 하라고 이미 답을 내렸고 어떤 방학들의 경우에는 막 애들이 50명 정도 있었던 반이야. 한 학교 준비하는데 뭐 지금 5명 있고 그래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미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트렌드가 점점 빨라진 거고 이쪽까지 가셔야 돼. 그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2학년 내신 때문이야. 특히 2학기 내신 때문이야. 그래서 2학년에서도 쭉 보시면 알겠지만 뒤쪽으로 갔을 때 완전 수능 리그로 바뀝니다. 그럼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슬슬 혼자 하거든. 혼자 해도 돼. 혼자 해도 되지만 결과가 안 나오거나 우리가 불안한 지점 때문에 같이 듣는 거야. 그래서 부지런히 공부를 좀 해오세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주황색 교재 1권, 2권, 3권인가 그럴 거야. 주황색 교재 문학을 지금 부지런히 풀어오셨고, 풀어오신 학생들 중에서 딱 뭔가 자기의 약점을 딱 잡아가지고 어제 클리닉 한 친구가 있어. 이 교재는 그 교재야. 이걸 해가지고 오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클리닉을 어제도 분명히 한다 그랬고, 뭐 잠깐 30분 정도 기다리시면 되셨는데 집에 가셨더라고요. 가지고 오시고 우리 주황색 교재 부지런히 풀고 적용해가지고 가지고 오시면 이런 식으로 수업에 녹일 거라고요. 저도 사실 수업 소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준비한 수업 소재는 문학 페스티벌과 문학 데스밸리인데 우리 이제 이쪽들이 일반고나 또 자사고 내신에서 뭔가 변별력 가지고 나오는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부지런히 풀고 계실 거고 가지고 오셨고 그걸 가지고 얘를 볼 거야. 됐죠? 여기까지. 자, 이쪽으로 봅시다. 교사형 하나만 좀 주세요. 자, 두 번째는 뭐 문제부터 볼 거냐, 지문부터 볼 거냐인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나올지 너무 명확하잖아. 그러니까 사실 저는 별로 고민하진 않아. 여기 있는 거예요. 별로 고민하진 않아. 근데 여러분은 뭐 불안하다 그러면은 문제부터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 문제부터 한번 봐볼게요. 근데 봐봐야 의미가 없어. 왜? 어차피 주제나 구조 묻는 거야. 맞죠? 가나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봐봐. 글쓴이의 체험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얘들아, 체험이 나오는 건 볼 필요도 없이 뭐야? 수필이야. 비문학이 체험을 다루겠니? 서정이 물론 체험 다룰 수 있죠. 현대시, 뭐 고전 시가도 내 경험을.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수필 장르야. 됐지? 그리고 당연히 내 체험인데 그거를 뭐 거짓말로 전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 둘 다 뭐라면 수필이라면 가능할 거고 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되겠고. 자, 비판의식이라는 건 주제의식 중에 하나인데 주제의식이 되게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문제만 놓고 봤을 때 얘가 정답되는 확률이 좀 떨어져. 그 다음에 뭐 그리워한다, 바람직한 삶의 자세다, 뭐 규범적 가치를 제시한다. 제 생각은요, 1번 아니면 4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그러니까 맞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고의잖아요. 문제만 봐도 어느 정도 답은 윤곽이 보여요. 뭐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내가 볼 필요 없다고 얘기한 부분이 그거예요. 어차피 주제 묻는다는 거야. 선생님, 여기서 뭐 전개 방식이나 개념으로 물으면 어떻게 하는데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거는 얼개를 잡아놓고 돌아와서 어쨌든 발트독하는 수밖에 없지. 아니, 머릿속에 지금 담아갈 게 한 20개도 넘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다 염두하면서 풀고 있겠니? 어차피 물어볼 걸 물어보는데. 그래서 제가 자꾸 시의 정의에서 7가지만 물어본다 이런 식으로 자꾸 틀을 잡아드리는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 자꾸 여러분이 뭐에 집중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처음에는 문제에 의존할 수도 있고 보기에 의존할 수도 있거든요. 하시라고. 그런데 이제 제가 고3쯤 돼가지고 자꾸 저한테 좀 답답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 근데 니네 고3은 아니니까. 제가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좀 답답한 게요. 그냥 이런 거야. 좀 우리가 되게 교훈 있는 사건들이 되게 많거든. 3일 전인가? 이제 드디어 감옥에 가잖아요. 그럼 애들아, 남자답게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잖아. 그냥 내가 뒤집어 쓰고 혼자 들어가야 돼. 근데 계속 도망다니면 나를 지켜주려고 했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같이 물론 이제 내가 외로워서 감옥 동기가 되고 싶었을 수도 있어. 한 20명, 30명이 같이 감옥 동기가 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뭔 짓이야? 그냥 내가 뒤집어 쓰고 들어가면 되지. 약간 그런 좀 남자다움이라고 해야 되나? 난 모르겠어. 어쨌든 그게 남성이든 여성성이든 난 그런 건 모르겠는데 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자, 다시 돌아와서 공부를 할 때도 약간 그런 터프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 여기서 자꾸 이제 우리가 접근함에 있어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뚫고 가시고 듣다 보시면 잡히실 거야. 어쨌든 첫 번째 문제는 주제나 전개 방식이야. 자, 계속해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나의 화자가 가의 글에 보기와 같이. 자, 이건 그냥 유형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 나의 주제를 바탕으로 가에게 이 나의 주제가 어떻게 됐냐고 보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주제 잡으란 얘기요, 결국 얘도. 자, 그 다음에 자, 표현상의 특징이니까 이걸 개념어 문제로 따로 물어봤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얘를 아예 따로 뗐어요.
그러니까 봐봐. 문학 작품 자체도 몇 문제가 나오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문제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랬던 시험이야. 그러니까 문학을 되게 지엽적으로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느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한 세트가 일곱 문제니까. 지금 한 세트에 많아도 다섯 문제, 여섯 문제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20, 30%, 20, 40대로는 한 4, 50에 두 배까지도. 왜냐면 요즘 한 세트에 세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거의 두 배 이상 디테일하게 물어보니까 개념 문제를 따로 뗀 거고 요즘 수능은 어떻다? 1, 2, 3번을 묶어서 1번으로 내버리잖아. 그런 변화도 좀 보시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래서 뭐 영탄 적어도자 묻고 답하고 있다. 근데 봐봐.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글쓴이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뭐 강조하고 있다. 드러내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 이 뒤쪽은 아예 털 필요가 없는 선지들이야. 그럼 우리가 판단할 건 뭐냐? 영탄이니 아니면 자문자답이니 아니면 대꾸니 인용이니 예스런마토 한자어니 일단은 대꾸가 틀리긴 힘들어. 그럼 중간에 나와 있는 대상의 속성이 다양함이 있는지 또 확인하셔야 될 거고. 자, 주제 볼게요. 대상의 속성이 다양하냐, 괴로움이냐, 고풍스러움이냐. 이제 여기 빨간색으로 현관 패치는 이 주제도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거 얘들아. 1, 2, 3번이 다 뭐야? 주제 잡으라는 거고 주제에 관련된 전개 방식 잡으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볼 필요도 없다니까요. 그리고 이거 머리 읽는다고 해서 머릿속에 표현법이 들어오긴 하겠어? 안 들어와. 크게 의미가 없어. 됐죠? 그래서 일단은 그럼 우리가 대략 그런 느낌은 잡았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하나씩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수필이야. 자, 잘 들어야 돼. 일단은 여러분이 수필에서 안 잡히잖아. 그러면 첫 번째 팁은요. 그냥 제목 보세요. 제목은 뭐야? 멋에 대한 설이야. 요즘 힙합에 그러니까 누구였지? 악뮤 그러잖아. 힙합이 안 멋있대잖아. 라고 한 5년 전쯤부터 얘기하잖아. 그래서 AK47이 나와서 아예 다 끝내버렸잖아. 힙합씬을 다 터트려버렸잖아. 그럼 봐봐. 결국에는 그 시절의 멋에 대한 얘기예요. 두 번째 볼게. 장르 뭐야? 수필이죠. 자, 다시 돌아온다. 여러분, 예술은요. 결국에는 내용과 형식으로 보라 그랬지. 그럼 뭐니? 내용은 멋에 대한 나의 생각이고요. 형식은 수필이야. 왜 이게 중요하냐면 수필은 어떤 구조니? 자신의 경험에서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미분 공식점 딱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럼 얘가 뭘 경험했고 어떤 멋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지 얘기하시면 될 거 아니야. 되셨어? 그걸 읽으시면 되는 거야. 자, 세 번째 팁인데 여러분. 세 번째 팁인데 수필의 경우에는 보통 마지막 단락, 집약 단락이 가장 정보 가치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왜? 깨달음이 나오니까. 됐니? 그런데 요즘은 어쨌든 처음부터 다 흐름을 잡길 원하긴 하고. 자, 그럼 봐봐. 하늘의 도박관이 가는가 보다 가을이 오신데 모르되 얘기하다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가을이란 얘기예요. 가을이야. 그리고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냥 글을 쓰지 말지. 뭐로 쓸데없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거야. 여러분, 옛날에는요, 글을 쓰는 것 자체도 되게 능력자들만 했던 거고, 요즘으로 치면, 예를 들면, 페라리가 있다고 치자. 차가 3억에서 5억짜리야. 아무나 못 끌잖아요. 그런 느낌을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어쨌든 돈도 능력이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그 정도 차를 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이 있는 거죠. 똑같아. 이 시대에는 페라리가 있겠어요? 그 시대에는 뭐야? 글 쓰는 것 자체가 능력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글을 약간 허세처럼 뽐내기도 했었다고. 그냥 그런가 보다 봐주세요. 인스타라고 생각하시면 돼. 계속 봐. 다시 왜 사는가? 그럼 봐봐. 지금 단락이 바뀌었으니까 주제 흐름 가는데 가을이고 뭔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한 생각을 해? 삶에 대한 생각을 해. 여러분, 삶에 대해 생각하는 학문이 무슨 학이라 그랬어? 철학이라니까. 인간에 대한 학문이 철학이야. 자, 그래서 봤더니 무의전변 주석에서 이 사람의 주제의식 첫 번째 주제의식이 나오죠. 첫 번째 주제의식은 뭐예요? 약간 허무주의죠. 무의전변. 세상사가 변하기 쉬워 덧없음. 약간 허무주의잖아. 됐니? 이렇게 읽어가는 거라고 얘들아. 봐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초반부에 세팅을 할 수밖에 없는데 보통은 시간이나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소재의 어떤 범위라든지 아니 일반적인 뭔가라든지 전형적으로 앞쪽에다 밝혀놓고 세팅하고 들어오는 거야. 주제 세팅하는 전형적인 접근 방식이야. 가을이라고 던졌어. 가을이니까 굳이 범주를 나누자면 상황이야.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이야. 가을이니까 뭔가 사색의 계절이야. 사색의 계절이니까 생각을 해봤어. 인생에 대해서. 인생에 대한 생각을 해보니까 허무하다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제가 기계적으로 야 상황 반응 잡아. 가을 나왔으니까 생각 잡아. 이렇게도 가르치죠. 근데 결국은 여러분 공부를 아니 어쩔 수가 없어. 자꾸 나한테 물어봐. 운동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회원님 풀업을 한 10,000개 정도 하시면 돼요. 라고 나는 답변하는 거야. 맞잖아. 내가 헬스를 갔어. 어떻게 하면 살 빠져요? 저녁에 치킨 드지 마세요. 운동하세요. 근데 운동 3일 해놓고 살 안 빠져요.
옛날에 저는 그냥 운동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치킨 먹으세요 그랬어요. 살 안 빠질 거니까. 그렇게 하면. 근데 요즘은 약간 이제 저도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최대한 바꿔 표현하는데 알아서들 잘 들으시고 다시 이쪽으로 와. 그러면서 갑자기 우주 만물에 대한 법칙으로 가요. 왜? 그게 철학이잖아. 우주 원리 유일의 실제다. 멋이라는 걸 붙여놓고 그럼 주제가 나왔다. 이 사람은 그러면 결국에는 멋. 바꿔 얘기하면 뭐야?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을 멋이라고 보는 것 같다. 저는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을 본질 그리고 나의 뚜렷한 본 모습. 쉽게 하면은 자아 성찰에서 온다고 보는 거거든. 나는. 이건 이제 베이노 얘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읽어보시자고. 그래서 어쩌면 마시다 남은 머루수를 들이키고 나니 새삼들의 고기가 끄덕이는 밤이다. 할 일 없는 사람이야 진짜. 그리고 산골 물소리 어떻게 높아가는지 열어진 창문에는 달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달빛 안에 내가 이렇게 딱 보는 거죠. 아침부터 노래방 가는 사람은 없구나. 아침부터 고기 굽는 사람은 없구나.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의미가 있어 이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인스타 피드예요. 그렇게 읽는 거야. 왜네요? 그래서 너희는 아무 의미 없는 인스타 맨날 보고 있냐? 그래서 그거라고 그냥. 넘어갈게. 그러면서 이 사람 무슨 얘기하고 있어? 멋 얘기를 하는데 비무자란 아저씨가 나와요. 뭔데? 글쓴이 아호. 요즘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이제 뭐라 그럴까? 제 별명이 없죠. 내 별명은 뭐니? 혹시 내 별명이 있니? 별명이 있니?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면 자기들끼리 이제 자기 별명을 약간 뭐였지? 이런 게 있었어요. 누구였지? 미안해. 그 전 여자친구의 자기에 대한 별명이 자기를 지강이라고 불러달래요. 이름은 지강이가 아니야. 근데 자기는 지강이래. 왜 지강이야? 귀엽잖아 그러는 거야. 그냥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의 별명을 약간 애칭을 자기 스스로 부르는 거야. 됐냐? 그런 느낌이야. 니네끼리 그런 거 있잖아. 없냐? 그런 거 있는 애들이 있어. 인스타 보면은 뭐 예를 들면 밑에 써 있잖아. 뭐 예를 들면 뭐 예술가 정도면 괜찮아. 그런데 뭐가 있었지? 옛날 한 20년 전에는 뭐 호그와트 마법학교 교장 이런 거 써 있었고 요즘 기억도 안 나. 뭐 아무튼 뭐 옆에다 밑에다 써놨어. 뭐 알코올 제조기 뭐 이런 거 써놨어요. 자 넘어가봐. 그런 식으로 자기 닉네임을 붙이는 거야. 그것을 가져다 어떤 이는 도라고 하고 어떤 이는 일물이라고 하고 어떤 이 일심이라고 하고인데 큰 따옴표 강조하고 있는 건 아니지. 왜? 어떤 이라고 하면서 별로 없다고 얘기하면서 대중이 없는 데가 하고 싶은 얘기야.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네 생각은 뭐냐라는 게 있어야 되지. 근데 뭐래? 그냥 오늘 밤엔 무엇이래? 정확하게 전 딱 떠올랐어요. 인스타 피드가 딱 하나 올라가. 좋은 곳에서 좋은 분들과 좋은 시간, 좋은 술 한 잔. 이 지랄 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냥. 무슨 의미가 있어. 태초에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봐봐. 예를 들면 종교에서 그렇잖아.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게 아니라 뭐래? 태초에 멋이 있었대. 야 이미 예수님이야 이 사람은. 이미 부처님 돼버렸어요. 멋을 멋있게 하는 것이 바로 무상인가 하면 무상을 무상하게 하는 것이 또한 멋이다. 진짜 개똥철학이잖아. 예수님이라니까 지금 거의 맹자야. 공자야. 거의 4대 성인 나셨어 이제. 세상이라면 무슨 멋이 있겠는가. 이 커다란 멋을 사람들은 번뇌라 하더라. 가장 큰 괴로움이라 하더라. 그래서 뭔 소리인데 도대체. 그냥 저는 이렇게 읽었어요. 여러분 쓰지 마 그냥. 저는 그냥 개똥철학이에요. 그냥 인스타에 똥글 쓴 겁니다. 10년 뒤쯤 지울 거예요. 쪽팔려가지고. 지울 필요도 없어. 20년 뒤면 인스타 없어질 거거든. 20년 전에 없었는데 지금이 야 인스타 만들어진 지 15년도 안 됐어요. 지금쯤 인스타 쓴 거 10년밖에 안 됐어. 야 할아버지들이 쓰는 순간 없어져. 할아버지들이 쓰기 시작했잖아. 없어져. 너희 페이스북 쓰니? 페이스북에 피드 올리니? 여러분 페이스북에 우리 때는 굉장히 힙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어떤 느낌이냐면 틱톡이야. 그래서 페이스북이 거의 틱톡인데 지금 들어가 봐. 거의 탑골공원 진짜 글이 이만큼씩 올라가. 논문 쓰고 있다니까 거기 할아버지들이. 이미 페이스북 끝났어. 똑같아. 얘도. 그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이걸 뭐 대단하게 읽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내가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는 게 여러분이 안 읽히니까. 안 읽히지. 개소리 하고 있는데. 맞잖아. 멋이 뭔데. 어떤 사람은 도구 일물이고 일심인데 대중이 없는데 나는 오늘 밤에 일단 멋이야.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엔 태초에 빛이 있었거나 하느님이 있었던 게 아니야. 태초에 멋이 있었단 말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개소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술 취해가지고. 비슷한 거야. 술 취해서 개업령 한번 때려볼까? 오늘이 날인가 보다. 야, 술 삘마다는데. 야, 오늘이네. 야, 전화 돌려. 야, 진행시켜. 개업령. 한 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계속 봐. 우주를 자적이라고 하면 우주는 멋이었다.
아, 진짜 대단한 철학가세요. 자, 계속 봐. 우주에 회의하면 우주는 슬픈 속이고 어쩌고. 아,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향락하고 향락당하겠는가? 내가 향락하는가 하면 우주가 나를 향락하는 것이다. 술 취해서 개소리 하고 있는 거라고. 술 취했다고 지금. 그냥 술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어? 나의 멋이 한 곳에 슬픔이 되고 속이 되고 하는가 하면은 그 자리에 슬픔이 되고 악가 되는구나. 죽지 못해 사는 바엔 재미라도 짐짓 있다 하랴. 뭔 얘긴데 도대체. 그냥 개똥 철학이라고, 정말로. 그러니까 니네가 안 읽히는 게 당연한 거야. 나도 안 읽혀요. 나도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 근데 뭔 줄 아니? 옛날엔 이게 귀했다니까. 그래서 연구를 한 거야. 그래서 논문을 쓴 거야. 먹고 살아야지. 이 논문 가지고 가스라이팅 한 거야. 야, 이거 대단한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게 나왔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미 시간이 다 지났잖아. 아무것도 없네요, 사실은. 내용 알맹이가 없어요. 다만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제 간략하게 마무리할게요. 잘 봐. 자, 이렇게 흐름이 난삽할 때는요, 마지막에 집중하라 그랬죠. 그래서 봐. 한 발이 밭과 산나물로 좋게 목숨을 이유고. 자, 이제 네 글자 딱 기억났다. 결국 이 사람이 아무리 개소리를 해도요, 남이 했던 그 얘기야. 네 글자 뭐니? 초성 퀴즈. 참신한 거 오케이 인정. 참신한 거 인정. 뭐야? 안분지족.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안분지족. 아니, 그렇게 뭐 대단한 철학가 나셨는데 결국에는 조선시대 시조부터 있었던 나는 산나물이면 좋게요. 나는 밥이면 좋게요. 안분지족 얘기하고 있잖아. 됐니? 족하지 않은가? 결국 안분지족이에요. 뭐가 있대? 책이 있대요. 일단 결론은 나왔죠. 재산은 없으신 분. 아, 또 이럴 수는 있어. 아, 나는 먹고 살 만큼 벌어놨어요 같은. 뭐 나는 한 월 150 받지만 먹고 살 만큼 벌어놨어요 같은. 되게 엄청난 자부심일 수도 있어요. 계속 봐. 자, 동독 두던 있고 발을 씻은 맑은 물이 있으니 어지러운 세상에 허물하리가 무엇인가? 어째 세상이 괴롭다 하느냐? 아, 일단 철학가세요. 술 차신 거죠, 그러니까. 이는 구태여 복을 찾으려 함이.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철학이야. 자, 무슨 얘기 봐. 안문지족이고, 잘 보셔야 얘들아. 구태여 복을 찾으려 한다? 우리가 복을 뭐라고 생각하니?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탈출 행복하셨나요? 행복하셨냐고. 아, 되게 행복해 보이셔요. 그럼 봐봐. 방탈출을 둘이 가도 되거든. 네, 여기까지 얘기할게. 그럼 우리는 뭐니? 행복을 찾으러 그런 데를 가는 거야. 그럼 구태여 행복을 찾는 과정에 저들은 행복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저들은 행복했을 거거든. 근데 뭔가 이제 기대한 친구들도 있을 수가 있어. 근데 걔네들은 내 기대대로 잘 안 되네? 라고 하면서 뭔가 슬플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얘기야, 얘들아. 잘 들어야 돼. 자, 결국 이건 무슨 얘기야? 내가 전에도 영어에서 얘기했었잖아. 제가 어디 그때 이렇게 갔더니 고양인지 강아지인지 뭐 보노보노인지가 이렇게 있는데 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행복은 뭐분에 뭐였다? 욕망분에 가진 것 해가지고 분모의 potentiality 기억나니? potentiality 위쪽은 actuality 기억나니? 이게 self-esteem이었잖아. 자, 그래서 봐. 결국 이 사람은 글의 주제는 뭐야? 행복론이에요. 행복론. 이 사람의 행복론은 뭐야? 너무 욕망을 키우지 말라 이 얘기잖아요. 복을 키우려고 한다. 즉 욕망을 키우려고 한다. 그럼 행복은 떨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슬퍼지는 거잖아. 이 얘기야. 이렇게 읽으라고. 이건 다 알잖아. 그러니까 봐봐. 이 사람이 술 취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먹겠잖아. 나도 못 알아먹겠다니까. 그런데 어쨌든 자기도 마지막에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마지막에는 다 아는 얘기로 정리하고 있잖아. 안분지족이고 안분지족 바꿔 얘기하면 뭐야? 뭐 하자는 거야? 그렇죠. 행복하자는 건데 욕망을 줄여서 행복하자는 거지. 가진 것을 잃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자? 우리 행복하자. 자이언트였어요. 미안해. 자, 욕망을 줄여서 행복하자. 끝. 됐니? 여기까지 필기. 그래서 수필에서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을 때는 마지막 단락에 집중해서 읽어보자는 거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읽자는 거야. 선생님 알고 있는 게 없는데요. 자, 오늘 안분지족 하나 배웠다, 얘들아. 두 번째, 행복의 공식 하나 배웠다, 얘들아. 오늘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 옛날 사람들 이렇게 행복을 찾았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냐? 얘들아, 잘 생각해봐. 야, 잘 나가는 사람이 인스타 피드 올리기 바쁘겠냐? 잘 나가기 바쁘겠냐? 잘 나가기 바빠요. 어쩌다 한 번씩 올리겠지. 어쩌다. 또는 직업상 올리겠지. 피로상 올리겠지. 절대 막 큰 소리 치면서 저 잘 살아요. 제 차 페라리야. 저 재산이 100억 있어요. 없어. 있는데 그걸 얘기하고 다니냐? 야, 그거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전화가 바로 와요. 전 여친한테. 오빠 나 3천만 원만 빌려줘. 진짜야. 뭐 어차피 모를 거니까. 유튜브 뭐 3,200명 보는데 제 서울 다녔던
전 여친 있었어요. 서울대 나왔던 전 여친이 갑자기 한 3년 전이니까 코로나 때 전화가 왔어. 혹시 아니야 재결합 필요 없어. 나 안 만나. 이러고 있었는데 왜냐면 또 여자친구 있었거든 그때는. 근데 얘가 갑자기 나한테 그러는 거야. 정말 미안한데 3천만 원 빌려달래. 야 헤어진 지 한 6년 만인가 전화해가지고 연락 와가지고 3천만 원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게 전 여친이야 봐. 내가 진짜 인생 현타 오지 않겠니? 그러니까 사실 진짜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지처럼 하고 다녀. 난 진짜 있는 사람이 아닌 거지. 맨날 이제 뭐 명품 같은 거 입고 다니니까. 발렌시아가 입고 왔잖아 또 지금. 난 그지예요 그지. 그지라서 이런 걸 입으면서 돈 많아요 라고 소리 지르고 다닌 거야. 다시. 그러니까 이런 내 쓸데없는 소리처럼 수필들도 결국 쓸데없는 얘기인 거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멋이라는 게 뭐냐. 오케이 안분이족 하자. 어떻게 하자. 욕망을 낮춰서 행복을 늘려라. 이런 얘기예요. 됐어. 별 얘기 없어. 자 이걸 어렵다고 읽을 필요도 없어. 자 그 다음에 이황이라는 분은 우리가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주문이 있었어. 선생님 해석이 안 돼요. 자,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제가 이제 원래 고3하고 수능 수업 중심으로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려오다가 지금 중학생들까지 내려왔는데, 이거는 제 느낌은 그래. 정상적으로 배웠으면 중학교 때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올해부터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중학교 내신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 그럼 중학교 수준의 내신 교재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 레벨에 필요한 내용이라고 나는 보여. 그래서 사실은 저는 중학교 내신 수업을 지금 할 거야. 근데 너희한테 필요하다고 보이더라고요. 잘 보셔 얘들아. 연하라는 거에 주석이 달려가지고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연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산이 있고 내가 몇 번 얘기했지. 여기에 구름이 이렇게 깔려 있으면 이 구름을 연하라고 하고 노을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런 구름들이나 이렇게 뭐라 그러냐 수증기들이 산란돼 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천장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 뭔가 갈라주는 뭔가 기준선처럼 보이는 거야. 그럼 사람들은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붕이라고도 생각을 했겠죠, 사실은. 그래서 연하를 지붕으로 삼아서 살고 있다 그랬잖아. 연하를 집으로 삼아서 살고 있다 그랬었잖아. 여기까지 되니? 자, 아니나 다를까 아까 우리가 풀어보라고 했었던 문희단기 문제 보면요. 마지막 문제 첫 번째 선지에 연하라는 단어가 나와. 그 연하라는 단어는 어떻게 되고 있어, 그러면? 수직적이죠. 깊이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갱속 같은 마을이고 연하를 드러내며 있는 마을이라는 표현이 여기서도 나오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연하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 자 봐봐. 그럼 연하로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았는데 자 첫 번째 고전 문학의 팁을 좀 드리자면요. 저 좀 따라오세요. 잘 들어 얘들아. 지금 내가 이거 몇 번 써드렸는데 안 써드렸네 이번은. 자 잘 들어. 고전은 이렇게 접근하세요. 일단은 여러분 고전은 그냥 속발음해. 두 번째는 단어나 발음, 문맥에 따라서 의미를 최대한 추론해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일본의 지명이 시미즈라는 지명이 있대. 자, 이게 한국말에서 왔다고 쳐보자. 시미는 뭘까? 팁을 하나 줄까? 그 지역에 유난히 다른 지역보다 우물이 많더래, 여러분. 추론해봐. 시미, 심. 응? 그렇지. 그러니까 이미 알지 않아요? 일본 왕, 뭐 자기들끼리는 천황. 그 일본 왕이 원래 백제 후손인지 알고 있니? 이미 다 인정한 내용들이야, 사실은. 대부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왜? 맞잖아. 중국에서 이렇게 또 막 왔다 갔다 했을 거고, 우리나라 왔다 갔다 했을 건데, 압도적으로 우리나라가 여기보단 발달을 했을 거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인종이 북방계 인종이에요. 한족하고 또 달라. 물론 한족처럼 생긴 애들도 많지. 저는 해외 나가면 중국 애들은 항상 중국말로 말 걸어. 근데 웃긴 건 멕시코 가면 멕시코 애들은 멕시코 말로 말 걸어요. 남미 가면 남미인 줄 알고, 중국 가면 중국인 줄 알고, 일본이 일본인인 줄 알고, 유난히 이제 한국 사람들만 저를 한국말로 말을 안 걸고 말을 아예 안 걸더라고. 어쨌든 봐봐. 이런 것들처럼 추론을 해보라고. 됐어? 자, 세 번째는 뭐냐? 아주 전형적이야. 전형적. 자, 그러면 내가 오늘 고전 작품의 주제 80%를 정리해 볼게. 자, 왜 전형적일 수밖에 없느냐? 내가 여기서 자본주의 얘기 안 하고 있고 쿨한 얘기하고 있으면 듣겠니? 내가 여기서 갑자기 이슬람교 얘기하고 있으면 듣겠냐고요. 그 얘기야. 지금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이 종교, 이거는 유발 하라리가 종교는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다고 믿게 하는 거라 그랬지. 이게 종교라고 한다 그랬었죠. 기억나? 자, 그럼 봐 얘들아. 종교란 게 이런 건데 그럼 우리의 지금 종교는 뭐예요? 자본주의죠. 우리의 종교는 뭐예요? 민주주의예요. 우리의 지금 종교는 뭐예요? 민족주의고 국가주의야 얘들아.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김정은 돼지 만세라고 하는 순간 깜빡하는 게 그 이유인 거야. 여기에 위배되기 때문이야. 이해됐어? 봐라. 그러면 조선시대였잖아. 유교가 그리고 불교도 일부 있었을 거고 도교도 일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얘네들 다 공통점이 뭐야?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야? 뭔가 이상향에 가는 건데 이상이라는 게 완성된 상태고 인간이 어떤 상태에서 시작을 해? 불완전한 상태에서 시작을 해요. 그럼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해지려면 어떻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수양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뭘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 여기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이의 기준에서 또는 유학의 기준에서 어떻게 개정하고 개선하는 수밖에 없어요. 개혁하는 수밖에 없어. 이런 주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또 제일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야? 지탱되기 위해서 충과 효정. 그럼 결국에는 충효를 지켜야 되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디 나간다고? 관직에 나간다니까. 그럼 관직에 나가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근데 공부를 애들아 옆에 PC방 있고 옆에 방탈출 카페 있는데 공부가 되겠냐고요. 어디서 해야 돼? 물론 방탈출 카페 가서 공부하는 애들 있을 거야. 그런데 어디 가서 해야 돼? 보통 산 들어가서 했겠지. 그럼 산 들어가서 하다가 보면은 자연친화 될 수밖에 없고 또 이거다. 얘가 관직에 나갔으면 바빠서 일하느라 바빠서 못 쓰는데 관직에 못 나가면 어떻게 돼? 결국에는 계속 자연친화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돈을 벌겠니? 안무지족 해야지. 그리고 어떻게 살겠어? 물알 차겠지. 자, 또 뭐 하겠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학문을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 무슨 얘기냐, 얘들아. 정치적으로 올라가면요. 이건 전쟁이야. 보이니? 내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두 번째까지는, 세 번째까지는 살아남는데, 봐. 이 순간 이만큼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가 뭐가 문제잖아. 왜,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지? 있네. 미안해. 잠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전직 대통령은 남아 계시죠, 지금. 그런데 전직 대통령, 심지어 현직 대통령까지도 지금 감옥 들어가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 기본적으로 권력이라는 게 정점이 있으면 바꿔 얘기했잖아. 이만큼은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올라갈수록 우리 평가원 지문에 나오는데 올라갈수록 위험해지는 게 그런 거예요. 올라갈수록 여러분 경쟁이야. 그러면 이제 모든 걸 걸고, 사실 이번에는요, 사실 양쪽에서 모든 걸 걸고 전쟁과 도박한 거야. 레이스를 계속 한 거야. 양쪽에서. 그러다가 한쪽이 뒤지면 다 죽는 거야, 이제. 다 죽었잖아,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걸 알고 가셔야 돼.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은 애당초 관직에 안 나가버리는 거야. 이양 같은 천재들은. 이해되니? 왜냐면 얘들아, 장관 월급이 많아야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많다고? 아니요, 여러분. 서울대 교수가요, 특히 뭐 경영대나 공대같이 프로젝트를 잘 딸 수 있는 데는 연봉이 4억, 5억도 되고 지금이 알려져가지 못하는 옛날에 사회이사 같은 거 하잖아. 10억, 20억 그냥 벌었어요. 그런데 내가 장관을 하는 순간 그 수익 다 버려야 돼. 왜 하냐고. 올라갔지? 그럼 봐봐. 가족들 연봉 다 까야 돼. 재산 다 까야 돼. 병역 다 까야 돼. 하나 흠집만 나와도 깜빵 가잖아. 우리 조국을 혁신하는 당의 대표님 모르겠어. 근데 감옥 가셨다고 들었어. 왜? 딸내미 대학 보내려다가 그냥 골로 가버렸어요. 봐. 내가 만약에 그분이 배인호였어. 딸 100명을 낳아가지고 100명을 그렇게 보내도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장관이 되고 그 사람이 올라가니까 사고가 터지잖아. 이해돼? 관심이 없어,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들한테. 뭐 지금도 무슨 그냥 솔직히 얘기할게. 뭐 이재명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막 말이 많지. 지금 진짜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 올라가면 다 터져. 터졌잖아. 그 사람의 습관이 어디 안 간다니까. 맨날 술 먹고 아침에 지각해. 나는 술 먹고 지각하는 건 아니야, 얘들아. 나는 술, 담배 전혀 하잖아요. 나는 술 먹고 지각하잖아. 진짜 얘기할게. 근데 봐. 그분은 술 먹고 맨날 지각했고, 술 먹고 에라 씨발 개업령 했다가 다 골로 갔잖아. 결국 내가 이 자리에 가잖아. 이 자리에 깜냥이 없는 사람은 결국 뒤져요. 또는 내 깜냥이 있든 없든지 간에 이 자리는 되게 위태한 자리야. 그래서 이왕쯤 되는 사람은 그냥 안 나가버리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은 봐봐. 여기가 세속이지. 여기가 탈속이지. 진짜 영리한 사람들은 야, 여기로 살아야 돼 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진짜 영리한 사람들은. 이건 있지. 미안해, 근데. 미안할 것도 없어. 씨발, 월 한 200 받으면서. 야, 탈속이야. 그럼 네가 그지 새끼니까. 네가 능력이 없으니까. 월 200 받으면서. 야, 돈도 안 벌어봤으면 그런 얘기 하는 거지. 야, 사실은 다 겪어본 사람이 얘기했을 때 그 얘기도 맞을 수도 있는 거지. 겪어보지도 않은 애가 무슨 얘기를 해요. 됐니? 이 정도라고. 제가 요즘 뭔가 왜 화가 났냐면 내가 툭 까놓고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그냥. 자, 이것도 이제 수피라고 생각하고 들어, 그냥. 2분만 딱 들어. 제가요, 15년 전에 인강 데뷔했을 때 연매출이 20억이었어. 그럼 지금 환산해봐. 50억이야. 보통 10년마다 2배니까.
맞지? 근데 그때 서울대 기부를 7억 했어. 그럼 봐. 언론에 난 것만 7억이야. 몇십억 했어요. 생각해봐. 생각해봐. 15년 전에 했으면 얼마야 그게? 몇십억이지? 야, 근데 내가 지금 어디에 수업을 나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가 11월 달 수업한 거 정확하게요. 26만 원 받았고요. 12월 달 수업한 거 정확하게 내가 250만 원 받았어. 근데 거기 어떤 누군가와 내가 다툼이 생겼어. 근데 그 아저씨 나한테 그러는 거야. 자기가 그 학원에 나를 꽂아줬대. 자기가 나를 돈 벌게 해줬대. 시발 250만 원이면 여러분 제 건강보험료도 안 돼요. 내가 그래서 야, 이 새끼들은 도대체 뭐 하는 새끼들인가 내가 싶으면서 아, 내가 좀 이런 거를 요즘 얘기해야 되는 시대인가 싶기도 해. 그러니까 여러분 좀 그래서 내가 좀 약간 요즘 터프해진 것도 있고 그런데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 어차피 인생사는 똑같은 거고 그래서 주제는 이 중 하나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쪽으로 와. 이 멋설 아저씨 중간에 술 취해가지고 자기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다가 아니 원래 애들아 그래. 자기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니까 읽는 사람도 못 알아먹는 거야. 애들아 왜 수업이 잘 들어. 내 수업이 좀 이해가 잘 된다고 하는 애들은 뭐냐? 영리한 것도 있는데 내가 이해를 잘해서 그래. 내가 이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서 그래. 반대로 니네가 어떤 선생님 수업을 들었는데 뭔가 이해가 안 되면 자기도 이해를 못하고 수업해서 그래. 나도 그랬었어요. 나도 15년 전에는 나도 이해 못하고 수업했던 적 되게 많아. 자, 다시 돌아갈게. 결국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우리는 알았지. 안분지족하자는 거고 욕망을 줄여서 행복하자는 거야. 자, 그럼 봐. 자, 여기로 왔다. 자, 봐. 이 사람은 뭐야? 도산에서 또는 이왕의 도산 서원 아시죠? 맞니? 12개의 곡이야. 그러니까 12수가 있어야 돼. 근데 12수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몇 수 얘기했어? 지금 5수밖에 얘기를 안 했고 아까도 얘기했다. 연하로 집을 삼고 봐. 풍월이 뭐야? 바람과 달이야. 즉 자연을 벗으로 삼았기 때문에 자연을 집으로 삼고 즉 나는 노숙할 거야. 집이 없어. 이해됐니? 월세 30만 원짜리도 없어. 월세 5만 원짜리 구미 없는 도 없어. 나는 월세 5천 원, 월세 5만 원도 없고 만 원도 없어서 오늘은 찜질방에서 자지도 못하는 그런 노숙자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 줄 아니? 자, 첫 번째, 집이라는 건 부라고 할 수 있죠. 벗이라는 건 권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 인맥이니까. 나는 부도 없고 권력도 없다는 얘기야. 이해됐니? 즉, 나는 세속과 멀다는 얘기야. 그러면 세속과 머니까 이분법적으로 탈속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 더 얘기한다. 이렇게 부나 권력에서 멀었다. 세속과 멀다. 당연히 안분지족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왜? 부나 권력이 없다 그랬으니까. 또 직접적으로 어떤 어휘가 나왔어? 자연 어휘를 집으로 삼고니까 거리가 가깝죠. 벗으로 삼고 있으니까 거리가 가깝죠. 결국에는 이 사람은 또 뭐라고 읽을 수가 있니? 안분지족이고 두 번째는 자연친화라고 읽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시는 거야. 근데 빡대가리들은 외울 수밖에 없어.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정도 나이가 되셨으면 빡대가리가 아니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 계속 봐. 태평성대는 읽을 줄 알잖아. 그럼 몇 번 제가 해석을 했겠지만 왜 병으로 늙어가는 게 좋은 거니? 그때는요. 코로나도 없어. 코로나 걸리기 전에 이미 이민족한테 맞아 죽어요. 외국들한테 맞아 죽는다고. 길 가다가 깡패가 나한테, 길 가다가 강도가 나한테 돈 내놔 해가지고 맞아 죽고 범한테 물려 죽는다고. 병으로 늘려가는 게 사실은 최고야. 자, 그럼 봐봐. 이렇게 태평성대의 상황에 나의 반응은 뭐냐? 잘 보셔. 자, 누구나 지금 페라리 타고 싶어요. 누구나 재산 펑펑 쓰고 싶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바라는 게 뭐라니? 그렇지. 허물이 없지. 보이니? 즉, 이 사람은 여전히 탈속인데 허물이 없는 탈속은 자기 수양을 하자는 거고 이게 바로 유교적 가치관이잖아. 됐니? 요즘은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동기부여 이런 거야. 그래서 제 인스타 보면 동기부여가 계속 떠. 그런데 요즘 그 동기부여는 다 서양 애들이 얘기한 것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아침에 뭐 찬물 샤워해라. 뭐 조깅을 해라. 뭐 이런 것들. 그 시절에는 수양을 해라. 허물없게 살아라. 이런 얘기야. 자, 그럼 봐라. 유교적 가치관에서 얘기하는 게 뭐야? 순박한 풍속을 가지고 살으라고 인성 있게 살으라는 거야. 근데 순박한 풍속이 없어졌어? 거짓말이라니까 없어지지 않았다지. 그럼 얘들아. 자, 부정의 부정이니까 이중부정이지. 됐니? 그래서 속발음 하세요. 순풍이 죽다 했어? 봐봐. 아래 하라고 하면 되고. 진실로 거짓말이구나. 인성이 어질다고 하니 진실로 옳은 말이. 됐니? 천하에 허다 영재, 뭔지를 모르겠지만 여러분 영재 교실 한 번쯤 다녀보셨나요? 그 영재라고 생각하시면 돼. 수많은 인재들을 얘기해. 인재들을 내가 속여서 얘기할 수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됐니? 자, 그리고 봐봐, 얘들아. 무슨 대는 높이 있는 뭔가 이렇게 말 그대로 우리가 여기 위에 있는 이런 걸 대라고 해요. 됐니? 천운대를 돌아들어.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자연을 감상하기 위해서 올라가 본 거야. 재는 뭐야? 문경세 재.
이렇게 고개야. 근데 내가 산꼭대기로 넘는 것보다는 여기 낮은 데로 넘는 게 훨씬 편할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뭐냐면 천운대라는 건 뭔가 감상하기 좋은 장소고 완락제라는 건 산을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언덕 같은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천운대는 나도 뭔지를 모르겠고 완락제는 나도 뭔지를 모르겠는데 대라는 건 얘고요. 제라는 건 얘야. 됐니? 제는 넘는 언덕이고 대는 높이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봐봐. 올라가 봤더니 소세하대. 어떻대? 기운이 맑고 깨끗하대. 아, 그렇겠지. 내가 힘써가지고 자연 보러 다녔는데 안 나쁘겠니? 그러니까 좋은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맞잖아. 제가 이제 어제 벼르다가 저기 온천 가봤어요. 되게 좋더라. 아, 저기 온천에 있어. 신세대백화점 온천에 있어. 몰랐어요, 여러분? 7시 이후에는 할인돼요. 성인 25,000원인데 17,000원까지 할인됩니다. 갔는데 라면이 10,000원이야. 아, 다 안 해? 근데 라면에 내가 토핑을 막 마음껏 넣어 먹을 수가 있어. 토핑을 내가 10,000원치 넣은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이제 먹고 나왔는데 외국인들이 더 많아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 난 되게 저기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한국인이 저기를 한국에서 가는 것보다 내가 일본 여행을 가서 저런 데 가면 되게 똑같은 장소지만 일본이라는 여행 기분 때문에 더 기분이 좋은 것 같거든. 그 느낌이지 않을까, 이 사람도? 어차피 보이는 풍경인데 내가 여행을 왔기 때문에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야? 자연을 뭐 하고 있어? 관광하러 왔으니까 당연히 아름답게 보일 것이고 좋게 보이겠죠. 근데 봐라. 이 사람은 직업이 뭐야? 학자잖아. 나는 직업이 뭐야? 강사잖아. 그러면 제 머릿속에서는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선글라스를 끼고 올까? 오늘 챌린지를 한번 해볼까? 애들이 잘 때 춤이라도 춰야 되나? 괜찮아. 띵띵띵띵띵 이걸 해야 되나? 지금 되게 노력하고 있다고. 그럼 봐, 얘들아. 이 사람도 무슨 생각이야? 학자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래. 학자니까 갑자기 책 얘기로 가잖아. 여러분, 서울대 남자친구 사귀잖아요. 맨날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데이트 어디서 해? 서울대 중앙도서관. 밥을 어디서 먹겠어? 서울대 중앙도서관 옆에 있는 아침 뭐로 먹겠어요? 1,000원에 행복. 1,000원짜리 이제 밥이 있어요. 괜찮게 나와요. 꼭 가서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걔네들은 삼시세끼를 걸로 때우려고 할 거고 12시간을 거기서 공부하려고 할 거야. 그러면 이제 그게 처음에는 좋아 보일 수가 있거든요. 처음엔 좋아 보일 수 있어. 저도 여자친구 생기면요. 서울대 중앙도서관 가서 같이 공부했어요. 꽁냥대면서. 얼마나 갈 것 같아? 얼마나 갈 것 같아요? 3시간? 30분? 한 30분 정도면 가요. 그런 얘기야. 그런 느낌이야. 애들아 봐봐. 근데 이 아저씨는 뭐가 좋아? 책이 좋아. 그러니까 뭐해? 공부하자는 얘기죠. 그랬더니 어떻대? 그럼 여자친구가 나한테 물어보겠지. 오빠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게 좋아? 이미 답정 나죠. 서리법이야. 야, 좀 나가자, 이 새끼야. 이 서울대, 이 찐따 너드 새끼야. 도대체 니네 학교는 뭐가 재밌니? 어떻게 산골에 있니, 학교가? 절이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는 그래. 재밌어. 오늘 막차 타고 가려고, 공부하다가. 오빠, 나 그러면 몸이 안 좋아서 일찍 들어갈게. 잘 가. 다음날 연락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병신이 왜 헤어지는지 모르고, 난 공부 재밌으니까 공부나 해야지. 이러면서 뭐라고? 학문의 뜻이라고 얘기하시면 되죠. 이 중에 뭐라고? 왕래 풍류. 풍류라는 게 뭐야? 노는 거야. 서울대를 노는 거 보셨어요? 서울대 3대 바보. 1번, 전교 1등한 거 자랑하는 애. 2번, 서울대 입구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애. 3번, 서울대 축제 가는 애. 서울대 축제를 가보시면 이유를 아실 거예요. 홍대 가세요. 홍대 축제를 아닐 때 가셔도 한 100배는 재밌을 겁니다. 청사는 어찌하여 니네 가겠다. 미안해. 제가 왜 또 그만 얘기할게. 요즘 오늘 갑자기 썰보자기가 너무 나와가지고 미안해요. 청사는 어찌하여 망고에 푸르르며. 그렇지. 서울대 공부하다 딱 나와서 보잖아요. 그날따라 그 잔디밭이 막 너무 예뻐. 서울대 대운동장에 그 축구부 쓰는 그 대운동장이 되게 새파란 이제 잔디가 깔려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보고만 있어도 되게 기분이 좋고. 서울대 되게 관악산 뒤에 있고, 사실 서울대 입구는 이제 수많은 이제 그 등산객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등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되게 사실은 경치가 되게 좋은 그런 곳이에요. 그럼 되게 예뻐. 그럼 서울대, 역시 청사는 푸르르구나. 라고 하면서 서울대 생들 뭐 하고 있다? 야, 청사는 오래된 옛날부터 이렇게 푸르르고 흐르는 물은 이렇게 주야에 그치하냐는가. 나 오늘 공부 12시간 했는데 아니야. 공부를 16시간 해야 되겠어. 우리도 그치지 말고 공부하자.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만고에 항상 푸르자. 무슨 얘기야? 학문을 계속하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 푸른색은 안 변하잖아. 너희가 저 멀리 산을 보면 무슨 얘기야? 녹색인데 옛날 사람들은 녹색하고 파란색을 그냥 섞어가지고 푸르다라고 표현했고 파장이 비슷한가 봐. 맞니?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봐봐. 처음에는 뭐야? 자기 얘기했죠. 이제는 확장이 됐지.
남에게 가져. 근데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어? 자연을 보고 남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자연과 인간의 대비라고 볼 수도 있겠고, 자연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라서 주장하는 거라 볼 수도 있겠고,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계속 볼게. 우부는 뭐냐면 어리석은 애들이야. 지압이 붙자고. 어리석은 지압이. 그러니까 어리석은 남자들도 알면서 하는데 그 안이 쉬운가? 자, 부정음문. 쉽단 얘기야. 그러니까 어리석인 선비도 하니까 학문은 쉬워. 그런데 성인도 못다 해. 학문 어려워. 끝이 없어. 그래서 쉽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하자는 거야. 학문을 하다 보니까 어때? 쉽기도 어렵기도. 그래, 나는 늙는 줄 모르고 어느새 학문을 하고 있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됐어? 그래서 혹시 해석이 안 되셨으면 이렇게 필기를 하시면서 정리하시고, 제가 좀 이제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스타일로 작품 정리해드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평가는 더 이상 원하지 않기 때문인데, 내신 대비론을 원하잖아. 그래서 교과서 작품 들어가거나 내신 대비론 좀 디테일하게 필요한 부분들은 더 자세히 잡아드리는 거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에서 서리법을 잡는다든지 예를 들면 명령형 또는 의지형 뭐 종결엄이라든지 서리법이라든지 또는 영탄법이라든지 이런 거 다 잡아드리는 거 알고 있을 텐데, 일단은 오늘은 해석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야. 이걸 끝없이 외울 수도 없어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옛날 사람은 어차피 똑같은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잡으신 다음에 좀 디테일하게 잡아가셔야 되고,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정리하겠지만은 혼자 사실 필요가 있는 친구는 서점 가셔서 한번 고전시가 해설지 같은 거 쭉 한번 보시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선택해서 하루에 뭐 몇 작품씩 정리해 보시다 보시면 어차피 끝까지 못 가더라도 그걸 30일 정해서 한 30일 정도만 해도 하루에 2개씩 60개씩 끝났다? 어느 정도 끝나요, 사실은. 이해됐어? 그렇게 하시고 수업 때 잘 정리하시라고. 여러분, 희한하게 답은 나올 겁니다. 자, 판단 한번 해볼게요. 필기 다 하셨죠? 1번 선지부터 보자. 수필은 체험에 나와야 되는데, 뭐 술 먹어가지고 지금 횡설수설하고 계시니까 체험에 대한 사실적인 전달은 어렵겠네. 자, 두 번째. 부정적 현실도 없고, 둘 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아에,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거의 시선이 돌아가 있잖아. 물론, 나 작품에서 남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건 비판도 아니죠. 부정도 아니고. 그리워하는 것도 없고. 4번 끝이네. 내가 얘기했죠? 1, 4번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됐어? 질문. 자, 그럼 얘들아, 이렇게 얘기를 할게. 선생님, 1번 선지에서 글쓴이 체험이 나온 이유는요? 수필이니까요. 그리고 체험이니까 사실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데 얘는 예외적으로 아니었던 거. 두 번째 얘기할게. 자, 보통은요, 뭔가 부정적 현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떤 측면이냐? B 같은 거, 얘들아. 자, 이 사람이 보기에 이 현실은, 우리의 현실은 긍정적이니 부정적이니? 얘를 근거로, B를 근거로 판단해봐. 이걸 물어본 거야, 얘들아. B를 근거로 판단하면 현실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순풍이 죽었다 했는데 거짓말. 순풍이 살아있어. 야, 이 동네는 사람들이 참 매너가 좋더라. 긍정적으로 본 거야, 부정적으로 본 거야? 그래, 긍정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 문제의 두 번째 선지를 판단하는, 두 번째 선지를 만든 그 아이디어예요. 이해되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드는 거야, 얘들아. 포인트를 잡아서. 자, 그러니까 봐봐. 가를 가지고 수필이라는 측면에서 1번 선지를 만들었고, 나를 가지고 2번 선지를 만든 거야. 자, 그 다음 봐라. 현재와 대비되는 과거, 대비는 많이 보여요. 대비는 정말 많이 보여. 대비 하나만 찾아봐. 어디 있어? 청산과 유수도 대비예요. 선생님, 공통점인데요. 그러니까 대조가 아니라 대비라고. 대응시켜서 비교, 대응시킬 수 있는 것들은 다 대비야. 망고에 푸르고 주야에 그치지 않잖아. 이런 거 다 대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부와 성인은 대조죠. 대비도 되고. 그래서 대비는 수도 없이 많아. 근데 뭐야? 현재 과거도 대비가 아니고, 그리워하는 것도 아니고, 4번일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 5번은 왜 나왔는데요? 잘 봐. 규범적 가치. 내가 얘기했다. 자, 얘들아 잘 들어야 돼. 조선에서 제일 중요했던 두 글자가 뭐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두 글자 뭡니까? 민주예요, 민주. 민주라고. 민주주의. 조선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뭡니까? 유교라니까? 성략이라고. 이기론이에요. 됐어, 여기까지? 북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김정은이요. 북한에서. 나 말고. 그런 걸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이게 뭐야? 종교이자 규범인 거죠. 어디에 나와 있어? 나에 나와 있죠. 가는 있다 없다? 모르겠어. 규범? 모르겠어. 그냥 자기 생각이야. 내 생각을 규범이라고 하지 않지. 너희 도덕 시간에 배우잖아. 도덕적인 사람이신가요? 중학교 1학년 때 도덕에 대해서 배워. 규범, 법, 양심, 뭐 이런 거, 도덕 이런 거 배워. 그런 게 다 규범이잖아. 양심 말고 법, 도덕 이런 거 다 규범이라고 배우지 않니? 도덕과 법의 차이점이 뭐야? 법은 강제성, 도덕은 강제성 없음. 중학교 안 다녔어요? 혹시 해외에서 오셨나요? 외국인이신가요?
넘어갈게요. 나에서 화자가 가의 글에 보기와 같이 발문을 써준다고 할 때, 역시 할아버지들끼리는 통하는 것 같아. 벌써 이제 탑골공원 냄새가 나서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나의 제자인 지훈이는 시인이자 수필가로 세상에 그 이름이 널려 알려졌다. 오랫동안 악내가 쏘나던 중 자신이 지은 글 한 편을 가져와 나에게 발문을 청하게 읽어보니 내용과 뜻에서 자 봐, 글의 주제는 내용이지. 나 또한 느낀 바가 있었으니 뭐 하자는 얘기를 할까? 뭐 학문해라? 그 정도 아니겠어요? 위와 같은 나의 생각이 야 이거 빈칸 추론이네 영어. 맞잖아. 나 또한 느낀 바 주제죠. 이 글을 읽은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나의 생각 빈칸 추론이네. 맞잖아. does 영어로 치면 does 됐니? 빈칸 들어갈 거 주제네. 그럼 주제는 뭐야? 학문하자. 맞지? 학문하자. 1번 선지 보자. 학문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2번 선지도 보자. 학문하자는 얘기도 아닌데? 잠깐만. 그러면 좀 더 거시적으로 봅시다. 자, 우리 도산이라는 이황 처음에 뭐라고 했어? 그렇죠. 우리 자연 뭐 하자고? 친화, 안분, 지족. 그 다음에 자신의 허물, 수양으로 없애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학문을 계속하자 또는 이러한 삶을 뭐 하자? 만고상청하자. 대체적으로 이러한 주제문들을 계속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1번? 나 잘 모르겠는데. 2번. 인간의 이욕에 매여 살면서도 그 스스로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밝혀 적었으니 자, 봐. 세속적인 것 교집합 탈속으로 갔는데 이 얘기인가? 그런데 봐봐. 여기서부터 이로부터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교훈이다. 자, 3번 선지 봅시다. 훌륭하다. 내가 젊었을 적에 그런 멋진 생각을 했으며 일이 봐봐. 지금 뭐가 틀렸냐? 이 사람의 상황이 틀렸죠. 도산의 상황이 공공하다를 얘기한 적도 없고 알 수도 없죠. 4번. 행복해지고자 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 아니죠. 오히려 욕구를 줄임으로써 행복을 높이자고 얘기하고 있지. 맞죠? 맞잖아. 행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맥락 안 맞게 섞어놓은 거야. 욕구를 줄여야 행복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가주제는. 자, 4번. 사람들은 기이하거나 허황된 것을 좋아하나 지금은 평범한 속에서 지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뭐 얘기하고 있어? 그렇지. 결국에는 지훈이는 주제가 첫 번째 뭐 하자? 안분지족하자 했죠. 마지막 단락 보면. 두 번째는 뭐야? 어떻게 행복하자? 안분지족에서 행복하자. 즉 욕망을 줄임으로써 행복해지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안분지족? 어떻게 욕망을 줄여서 행복해지자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조가 아니야. 답 나왔네. 얘들아, 안분지족 뭐 얘기야? 1, 2번 둘 중에 있지 않겠어요? 그럼 봐봐. 안분지족하자라는 말과 제일 닮아 있는 게 1번이야, 2번이야. 참 애매하죠. 그럼 잘 들어야 돼. 문장 구조 잡아봐. 자, 봅시다. 집착이 없다. 안분지족이니? 자, 집착이 없다는 네 글자로 유유자적이죠. 두 번째, 봐봐. 지금 1번 선지는 유유자적이야. 2번 선지는 뭐야? 자연의 일부면 뭐니? 물화일체지. 근데 물화일체를 하면서도 뭘 추구하고 있는 거야? 이욕 추구죠. 맞잖아. 이욕에 매여 살면서도 너가 이해됐어? 그 스스로잖아. 그 스스로. 이욕에 매여 사는 주체는 누구야? 그잖아. 그 스스로잖아. 이해됐니? 결국 정리하면 뭡니까? 그는 세속도 추구하고 물화일체도 추구한다는 얘기가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은 세속 추구, 물화일체 추구 둘 다 하는 거 아니면 물화일체, 다시 탈속 추구야. 탈속 추구잖아. 끝났네. 즉 세속과 탈속을 둘 다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탈속을 추구하고 있는데 둘 다 추구한다고 나와 있잖아. 그래서 정답 1번이 되는 이유는 정리하면 이거야. 옛날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내신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속어법도 있어야 돼. 옛날 스타일이 그래. 그래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자, 잘 들어야 돼. 이 사람 뭐 했어? 물화일체 추구했고 이욕 추구했어요. 죄송해요. 물화일체 추구했어요. 다시. 2번 선지는 물화일체와 이욕을 동시에 추구해. 세속과 탈속을 동시에 추구해. 하지만 이 사람은 세속 추구하지 않아요. 탈속만 추구하지. 동시 추구니까 2번은 틀렸어. 1번은 왜 맞는데? 일단 속어법에서 남아. 그렇죠. 이 사람이 안분지족한다는 유유자적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적당히 만족하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거니까. 여기까지 됐을까? 필기하시고. 됐니? 넘어갑시다. 자,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10분 정도만 쉬었다 갑시다. 영상 잠깐 끊을게요. 자, 가의 표현법인데 일단 주제를 생각해 볼게요, 얘들아. 자, 당연한 얘기지만 글쓴이 생각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고 자문자답인지 등등인데 여러분 이런 것 같아. 일단 이 사람이 괴로움을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삶에 있어서 괴로움을. 끝났네. 표현상의 특징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뭐였어? 주제로 풀렸죠. 이해됐어? 주제로 푸세요. 제일 빨라 이게. 제일 정확하고. 끝. 됐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앞쪽은 찾으시면 돼. 이건 근데 내신이나 OX 문제로 연습하는 건데 잘 들어야 돼. 이것 좀 안 되는 친구는 제가 그 노란색 잼민이들 교재인데 원래 저게요. 15년 전에는 그냥 고3 교재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개념 나비 효과도 원래는 고3 교재였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애들이 여기서 변별이 많이 됐거든. 그래 이런 게 전부 다 고3 교재였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정립된 교재가 없었어요. 15년 전에는. 그래서 이제 3명이 있었다 그랬었잖아. 그런데 이제 이 교재들이 지금은 중학생까지 내려왔습니다. 그게 의미가 없고 여러분 이제 자사고, 자소서 문항이 10년 전에는 고3 대입 자소서 문항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넘어가서 가의 내용으로 볼 때 기억에 들어갈 말. 그러니까 요즘 이런 거 절대 안 나오지. 기억이 국어에서 빈칸 추론 절대 안 나오죠. 근데 일단 넣어볼게 봐봐. 가의 내용으로 볼 때 기억에 들어갈 말. 이것도 주제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봐봐.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다. 글의 주제가 이기냐 이타냐. 주제가 그냥 범주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기심 이타심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 맞죠? 끝났네. 이해됐어요? 약간 이런 봐봐. 그러니까 거의 주제가 예나 지금이나 마스터키라는 거예요. 주제가 예나 지금이나 마스터키라는 거야. 이해됐어? 하나 더 본다.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뭐니? 그렇죠. 안분지족하자는 거잖아. 그럼 안분지족인데 세속 탈속을 둘 다 한다 당연히 될 수가 없는 거고. 두 번째, 가난하다 주제 아니고. 자, 행복하자고 하는 보편적 요구가 아니라 니네가 행복해지려면 욕구를 줄여라잖아. 그러니까 행복과 욕구의 관계를 잘못 제시한 거고. 지조 주제 아니고. 그럼 주제 잡으면 그나마 안분지족이 제일 유사한 게 뭐겠어? 유유자적이지. 안분지족이 뭐야? 나한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산다잖아. 유유자적하게 산다는 거야. 그러려니 하면서. 이해됐니? 여기도 주제네. 사실 주제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쉬워져 버리죠. 여기도 마찬가지다. 주제잖아. 그래서 이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나도 모르게 37 특히 38을 풀면서 내가 약간 헤맸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여러분이 지금 요구했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내신틱하게 작품 분석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전시가 해석이 안 되니까. 근데 그걸 하는 순간 어떻게 돼? 주제 집중력이 흐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직구만 노리고 들어가면 홈런 타자인데 갑자기 직구를 노리고 있어야 되는데 변화구도 봤다가 뭐도 봤다가 하면은 직구 들어와서 홈런을 못 치는 건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 직구 비중이 87%야. 정면 승부 비중이 87%야. 주제가 정답될 비율이 87%야. 자꾸 13% 변화구에 시선이 갈 필요가 없다고. 넘어갑시다. 자, 41번. 나를 읽고 감상한 내용이야. 자, 나를 읽고 감상할 내용. 첫 번째. 연하와 풍월은 일단은 거리가 가깝죠. 그러면 얘들아 봐봐. 자연 친화를 한다는 게 100% 내가 향유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이런 거다. 내가 해운대 바다를 되게 뛰는 걸 되게 좋아한다. 거기서 물알체가 돼서 모래랑 내가 일체가 돼서 누워있다라고 하면 향유가 아닌가? 향유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지. 계속해서 볼게. 청산과 유수는 깨달음이다. 왜? 학문을 하자고 하고 있잖아. 여기는. 이해됐어? 그래서 학문하는 자세, 망고상청, 그치집 없이 하자. 이해됐니? 자, 2번 선제 볼게요. 허다 형제는 허물이나 얻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현학적이라고 비판할 것 같아.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일단 첫 번째는 현학적이라는 단어가 안 돼서 판단에 모호했다면 현학은 괜히 어렵게 얘기하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당연히 현학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두 번째는 뭐니? 이 사람도 유교적 가치관이고 이 사람도 유교적 가치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다를 수가 없고 정답 2번 끝이고 결국에는 주제의식인 유교적 가치관에 따라 보면 이 사람도 그 유교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허물에는 없다. 유교적 가치관이다. 그럼 2번이 자연스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됐니?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맞는 선지고 읽어보셔야 돼. 그래야 실력이 늘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는 유형이죠. 제일 어려워하는 유형. 그럼 봐 얘들아. 지금 얘는 자 머리로 얘를 딱 봤을 때 두 가지 초점을 둬야 돼.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주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구조야. 됐어? 그럼 첫 번째. 주제에 초점을 둔다고 하잖아. 주제에 초점을 둔다고 하잖아. 이거다. 10년을 경영하여 초료상관을 지어냈다. 나 한 칸, 달 한 칸 등등 두겠다. 강사는 드릴 데 없다. 자, 주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자연친화야. 주제는 두 번째는 뭐야? 안분지족이야. 자, 왜 그러니? 10년을 경영해서 초로 한 칸을 지어냈는데 우리 집에 한 칸 한 칸에 한 칸은 콩이 주고 한 칸은 빚이 주고 그러면 나는 걔랑 같이 살고 있는 거잖아. 걔랑 내 거리가 가까운 거잖아. 걔랑 친하잖아. 걔 친화야 그러면. 근데 여기는 뭐야? 너의 집에 자연을 놔뒀잖아. 그러니까 자연 친화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연 친화라는 건 뭐야? 거리가 가까워졌고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건
집에 한 방을 줬다는 거잖아. 자, 근데 생각을 해봐. 자, 우리 가족에 누가 없어. 우리 가족에 법조인도 없고 의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나는 외톨이야. 바꿔 얘기하잖아. 즉 권력도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 초려상 칸. 10년 동안 일해가지고 원룸 한 칸이야. 원룸 세 칸이야. 즉 부도 돈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안 본 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니? 됐어요?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자, 자연치나 안분지족은 A에 당연히 나타나 있죠. 괜찮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제로 풀 수도 있어. 이해됐니? 두 번째는 구조, 상황적인 측면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자,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반응 공식을 봤더니 어떤 사람은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어떤 사람은 무엇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소극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상황 반응 구조로 쪼개봤을 때도 유사한 측면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정리하면 1번 선지는 A의 주제적인 측면에서 유사해서 오케이야. 2번 선지 볼게. 말 없는 청산, 태 없는 유수다. 갑 없은 청푼이고 임자 없는 명월이다. 이 중에 일 없는 내 몸이 그냥 분별 없이 다 늙어갈게요. 이게 무슨 얘기니? 소재가 전부 다 뭐야? 청산, 유수, 청풍, 명월 전부 다 자연이지. 그런데 얘네 서술어들이나 수식어들 보세요. 말이 없죠. 형태도 없죠. 갑도 없죠. 임자도 없죠. 전부 다 말이 없다 인간의 속성이지. 형태도 이 기에서 기에 해당하는 속성이지. 값어치 세속적인 거죠. 임자 소유니까 세속적인 거죠. 즉 자연들인데 전부 다 뭐야? 세속과 거리가 먼 애들이지. 이해됐어? 그럼 결국 이 사람은 자연물 나열인데 그러한 자연물, 세속과 멀리 있는 자연물 이 중에 그 속에서 내가 분별 없이 늙으려고 했고 일이 없다라는 건 여러분 말 그대로 일이 없다야. 그럼 뭐야? 첫 번째는 강호 한정이야. 두 번째는 뭐냐면 세속의 뜻이 없음이야. 이해됐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일 없다라는 게 옛날 사람들한테. 요즘 일 없다가 뭐야? 백수죠. 백수는 둘 중 하나야. 진짜 백수든지 아니면 둘 다 진짜 백수인데 돈이 많은 백수가 있고 그지 백수가 있잖아. 이해됐어? 똑같아. 지금의 백수는 돈이 많거나 돈이 없거나야. 근데 옛날에 일 없으면 뭐야? 뭐 그때도 백수겠으나 대부분은 뭐였다? 결국에는 강호한정하는 또는 세속의 뜻없는 사람들이라고 읽으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러면 봐봐. 세속의 뜻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역시 A 주제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잖아. 이해했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다. 산수간 바위 아래, 볼 필요 없이 해도 괜찮죠. 산수에 바위 아래 띠집을 지었으니 벌써 이 사람은 취미가 그지, 취미가 노숙. 나랑 비슷하네. 됐니? 아, 진짜로. 얘들아, 미안해. 근데 약간 도라이들이 있어, 나같이. 그러면 이제 제 취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원래 제 연구실이 강남역 5번 출구에 있었다 그랬었잖아요. 엄청 번화가요. 엄청 번화가. 거기서 한 100m 정도만 걸어가면 강남역 클럽 거리가 있어. 그래서 맨날 이제 그 BJ들 와가지고 야방하고 그런 애들이 막 모이는 그런 옆 동네인데, 우리가 그게 삼성 바로 본사 옆에 있어가지고 좀 제일 조용한 동네긴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발짝만 나가서 5번 출구 나가면 진짜 유동인구 많았거든? 근데 거기 벤치가 있어요. 내 취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벤치에 누워있는 거였어요. 슬리퍼 신고 나가서. 근데 사람들은 강남역에 왜 오니? 굉장히 핫플레이스라고 생각해서 오잖아. 난 우리 집 앞이라니까? 야, 그럼 우리 집 앞에 슬리퍼 신고 나가면 안 돼? 우리 집 앞에 내가 편의점 가는데 풀 세팅하고 가야 되니? 정장에 넥타이 메고 가야 되냐? 슬리퍼 신고 나가야지. 그럼 후드 적당히 입고 슬리퍼 신고 가가지고 이어폰 들으면서 이렇게 누워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진짜 희한하게 쳐다봐요. 그리고 가끔씩 머뭇거려. 돈을 줘야 되나? 이러면서. 뚫어져라 내 얼굴 쳐다보고 가는 사람들 되게 많아. 4번 선지 볼게요. 홍진의 묻힌 분내. 아, 그리고 부산에서는 그 비슷한 경우는 언제 하냐면 롯데 모자 쓰고 다닐 때. 롯데 모자 쓰고 해운대 뛰잖아요. 최소 10명은 내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봐요. 미안해, 좀 얘기할게. 이유는 모르겠어요. 자, 계속 볼게. 홍진의 묻힌 분내 내 생에 어떠한고. 아, 벌써 이 사람도 내 생에 어떠한고 홍진이니까 세속에 있는 바보들아 탈속 어떠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옛사람 풍류에 미치니 못 미치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야, 난 남자야 이러면서. 나 잘 나가. 내가 지능 모르겠어? 나 잘 놀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봄노래하는 노래면서 탈속을 지향하는 노래니까. 자, 5번은요. 어려울 게 없어 얘들아. 봐봐. 가을이 부족했어요. 자, 가을은 얘들아 그냥 가을이 아니야. 무슨 철이야? 수학철이야. 여러분의 수학철은 언제니? 11월. 둘째 주. 목요일. 수능 시험 날이죠. 미안해. 수능날 점수가 안 나왔는데 3월 모의고사로 성적이 나왔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이 사람들한테 수학철에서
가을이 부족했는데 애들아 봐봐. 씨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종잣돈. 옛날 말 그대로 씨드. 농업 경제였으니까 씨드를 뿌려야 수확물이 생길 건데 씨드도 없는데 어떻게 봄이라고 유효하겠니? 라고 됐니? 야, 수능 조진 재수생이 3월 달에 점수가 갑자기 오르는 일은 없어. 똑같아. 주머니가 비었거든. 내 실력이, 내 머리가 비어 있는데. 됐어요? 빈곤하대요. 기한, 배가 고파서 기아에 가까울 정도로 한기가 느껴지고 몸이 끊어지는 것 같고 괴로워 죽겠고. 됐니?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의지적으로 살아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즉 무슨 얘기야? 그렇죠. 고난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역경을 극복하고 살아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정답 5번이죠. 됐니? 네, 여러분 팔자 소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여러분 작년에 우리 조교쌤으로 의사분 오셨던 거 알죠? 그 남자 키 큰 남성분이 의사분이죠. 그러니까 부산대 저기 내과 전공이 1년 차인데 지금 감옥 가신 그분 때문에 모든 의대생들과 인턴 레지던트들이 1년 동안 놀았어요. 그리고 면허가 묶여가지고 일을 못해. 면허가 묶여있잖아. 동맹휴업을 했으니까 일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알바로 오셨죠.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조교 일이 의사보다 빡세대. 진짜로 조금 더 빡세대. 그러면서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자기는 좀 궁금했고 나를 보면서 배우는 게 되게 많았대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근데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야, 나라고 하루에 14시간씩 수업하고 싶겠어? 나라고 하루에 뭐 3시간 자면서 뭐 수업하고 일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냥 주어진 운명 같은 운명 같은 거고, 아모르파티라고 그냥 운명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거고, 이 순간을 잡는 거고, 그냥 내 인생 그냥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별거 없이.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탈 속에서 유유자적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야. 새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야. 쨌든 뭐니 얘들아? 잘 봐. 결국에는 뻔한 얘기야. 이분법적이야. 세속 탈속으로 나눴어. 첫 번째는. 얘들아 잘 봐. 이거를 정리해보자면 이거야. 이 사람들은 지금 소재가 크게 두 가지야. 갑자기 제의가 나와버렸네. 자, 첫 번째는 세속이냐 탈속이냐. 자, 지금 A도 그렇고요. 1, 2, 3, 4는 전부 다 뭘 지향하고 있어? 탈속을 지향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죄송해요. A부터 1에서 4라고 이렇게 적을게. 그리고 탈속을 지향한다고 적을게요. 자, 두 번째 볼게. 이 사람이 그러면 세속에서 오는 괴로움이 있어 없어? 여기는 괴로움이 없어요. 여기는 괴로움이 있죠. 자, 그럼 봐봐. 이 괴로움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있어? 그렇죠. 일단심으로 극복하려고 있죠. 이해됐니? 그러니까 맥락이 좀 달라. 즉 정리하면 이거야. 상황과 반응 구조로 봤을 때 괴로움이라는 상황에서 어떤 반응? 일단심이라는 반응 극복 의지로 가고 있는 거고. 이해됐니? 여기 상황은 뭐야? 세속과 탈속을 비교하는 상황에서 나는 탈속을 지향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느낌 잡히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A와 1번, 4번까지는 이렇게 정보 분류로 끝나요. 근데 5번은 정보 분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이 5번이라는 거야. 이 느낌으로 보시면 좀 편해. 그래서 이런 거 몇 개 연습하면 금방 잡힐 거야. 다음 주까지 같이 볼게. 그리고 오늘 이제 좀 많은 걸 하고 싶은데 이 지문에서 자세히 들어간 이유가 일단 여러분이 질문 들어왔던 포인트를 제가 봤고 이게 작년부터 누적돼 있던 사실 질문들이야. 그런데 뭔가 이 지점에서 몇몇 학생들이 되게 뚜렷하게 질문을 잡아주면요. 사실은 제가 수업 소재가 더 뚜렷해져. 왜냐하면 내가 니네 입장이 되기는 쉽지 않잖니. 난 진짜 고등학교 1학년 다시 입학하고 싶어요. 그래서 니네 입장이 돼보고 싶어. 근데 불가능하잖아. 해볼까 한번?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원 강사. 이거 되게 신박한 컨셉인데? 자, 됐고. 자, 어휘 문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엮어서 설명을 할게요, 얘들아. 자, 그러니까 이거야. 어휘 문제나 이런 부분인데 이게 또 어휘 문제라고 봐야 되나? 자, A를 볼게. A 어휘니? 대중이 없다. 어휘네. 여러분, 그래서 어휘 문제는 따로 제가 묶어서 나중에 어휘 특강을 하든 아니면 한 30분 정도에 걸쳐 방법을 들릴 텐데 잠깐만 따라와 보세요. 자, 쭉 볼게요, 여러분.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조금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같이 볼 텐데 혹시나 복이 있으면 보기부터 보시는 것도 괜찮아. 그리고 영랑의 시심. 아름다운 남도의 자연과 소박하고 따스한 인정 속이 싹튼 것이고 세속의 명리를 탐하여 몸을 더럽히기보다는 고향집 뜰에 보이는 모란을 어루만지면서 시심을 가꾸는 것이 일제강점 시대상을 볼 때 떳떳한 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제가 부연 설명 조금 붙여볼게요. 자, 지금 봐봐. 지금 일제가 왔죠. 일제에 대해서 첫 번째, 아예 일제로 친일하는 사람들도 있죠. 기회주의자들도 있죠. 그 다음에 무관심한 사람도 있죠. 저항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얘들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똑같네.
무서워서 미안해. 극우들은 극좌를 욕하고요. 극좌는 극우를 욕해요. 서로 욕해요. 그냥 둘 다 손잡고 깜방 가면 돼. 그런데 서로 욕해. 욕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뭐야? 극단적으로 저항했던 사람들은요, 친일 두말할 필요도 없고 기회주의 두말할 필요도 없는데 때때로 무관심해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비판한 적이 있는 거야. 어떤 사람들? 낭만주의한 사람들. 그런데 얘들아, 사실은 이것조차도 어찌 보면 일제에 동조한 건 아니잖아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분류 기준 이렇게 잡아보자는 거지. 일제에 동조한 거야? 동조하지 않은 거야? 동조하지 않았어라고 보겠다는 거야. 낭만주의 했던 사람들도. 왜 일제 찬양시를 쓰거나 그래서 내가 이득을 꾀한 게 아니잖아요.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 논란인 거야. 야, 걔네 저항시인도 아닌데 왜 우리가 문학사적 가치 평가를 해서 교과서에 실어야 돼? 아니, 일제에 동조한 건 아니잖아. 라고 방어해주는 그런 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 그래도 동조하지 않았으니까 떳떳한 길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됐니? 그래서 이 사람의 주제는 뭐야? 탈속인데도 여기는 야, 우리는 뭐 좋아서 탈속 안 했어? 그래서 이렇게 극단주의자들이 설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겠대? 아니, 그래도 내가 동조하진 않았잖아. 나 친일은 아니었잖아. 기회주의자도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겠다는 거죠. 일단 이 느낌 좀 잡아보셨으면 좋겠어. 그냥 주제를 준 거죠. 뭡니까? 이 사람은 그렇죠. 그의 주제가 뭐였다? 탈속이었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지. 됐죠? 주제는 자연, 탈속. 이 정도 잡아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하나씩 풀어보셔야 되는데 또 이제 이게 문제잖아. 자, 얘부터 한번 풀어볼게, 얘들아. 아까는 고전 시가에 나와 있는 선지, 이제는 현대시에 나와 있는 선지인데 기억에 나타내는 시적 정서요. 가장 가까운 거. 내 가슴에 독을 찬 지 오래로다. 벌써 저항이죠. 나 건드리면 가만히 안 두겠다는 거지. 이런 것도 필요한 게 제가 지금 요즘 되게 흥미롭게 읽는 책이 뭐였지? 게임이론에 대한 책인데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님이 쓴 책이야. 한승구 교수님인가? 왜 그들은 최후의 승자가 되지 못했나? 이런 책인데 거기에 게임이론이 나오고요.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엄마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엄마가 되게 사람이 좋아. 그러니까 남한테 퍼줘요. 진짜 필요 이상으로 퍼줘요. 굉장히 나이스해요. 근데 그래 손해도 되게 많이 봐. 뭐 그래서 이득을 봤을 수도 있어. 근데 때때로 우리 엄마의 그런 가치관을 나한테 강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엄마의 재산 축적 방식과 나의 재산 축적 방식이 되게 다르거든. 그리고 우리 엄마는 여자고 나는 남자잖아요. 그러면요, 굉장히 투쟁적으로 만만해 보이지 않아야 되는 시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계속 당하잖아. 응징을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어요. 은혜를 갚아야 될 때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 엄마는 자꾸 응징하지 말라는 식으로 가.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전통적 원시 사회에서 여성들은요, 되게 서로서로 평등하게 같이 서로서로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게 왜 중요했냐면 공동 육아를 할 수밖에 없었고, 뭐 내가 우리 집에 잠깐 기울었어. 그럼 옆집에서 이렇게 뭐 젖동량이라도 할 수 있었을 거고, 또는 공동 육아를 하거나 챙겨주면서 결국에는 내 아이의 양육을 위한 생존 방식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의 중심 사회는 평등 사회야. 근데 북의 중심 사회는 뭐야? 매머드를 잡는다고 해봐. 야, 어딜 공격할 거야? 저 새끼는 팔, 저 새끼는 다리. 안 된다니까? 리더가 딱 강력한 리더십으로 야, 스톱. 야, 우리는 어디를 공격할 거야? 그게 맞든 틀리든 힘을 집중해야만 했던 거고, 철저하게 남성 중심 사회는 위기 중심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사실은. 자, 그럼 봐봐. 이게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남성 중심 사회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나의 삶의 방식에서는 이런 게 좀 더 맞았던 거지. 예를 들자면, 이해됐어? 그러니까 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해석이 된다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이게 해석이 된다는 거야.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 시대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뭡니까? 그렇죠. 일제 또는 독재, 이런 것들에 저항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야. 지금 일제도 아니고 독재도 아닌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잖아요. 이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나이스하고 되게 순박해, 여러분. 진짜 순박한 편이 이 정도면. 그래서 20, 30년 전 감성이야. 그래서 나는 되게 걱정되는 게 여기 친구들이 서울 갔을 때 적응할 수 있을까요? 진짜 저 터지고 다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통수 맞는다고 표현을 하잖아. 그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가라고. 서로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반대로 미국 애들도 되게 순박해요. 그 미국 애들도 잘 뒤통수는 안 쳐. 그러니까 약간 감성은 달라. 그럼 전 세계에서 제일 뒤통수 안 치는 게 서울 애들란 얘기네? 맞아요. 제 경험상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 진짜 그럴 것 같다, 나는. 일본 애들 뒤통수 잘 안 쳐요.
근데 일본 애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러는데 그건 예의야. 그 예의 있는 걸 니네 못 차린 거야. 그런데 이 뒤통수라는 그 단어 자체가 있는데 저는 서울에서 그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다시. 그럼 봐봐. 뒤통수를 쳐도 되기 때문에 치는 거거든. 근데 내가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잖아. 못 쳐요. 쳤다가도 쫄지. 그래서 되게 만만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인 거야.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좀 본인 스스로를 내려놓고 남들이 내 인생이나 내 운명을 결정해 주길 원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건 가족이거나 진짜 괜찮은 사람일 때는 좋을 수도 있겠는데 이게 앞으로의 시대가 그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 지역은 괜찮을 수도 있어. 근데 최소한 서울에서는 내가 그렇게 접근하잖아. 이용해먹는 사람들만 내 주변에 내가 파리떼를 내가 꼬는 내가 파리들한테 똥냄새를 풍기고 있어버리는 거야. 나 뜯어 먹으세요라고 해버리는 거야. 자,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해석을 하자면은 김영락의 도우차구는 그럴 수 있는 거고 되게 순박한 시골 청년이 얼마나 서울 가서 고생을 했으면 지금처럼 얘기를 할까? 그 순수한 시골 촌놈이 서울 가서 얼마나 고생했으면 지금처럼 얘기를 할까? 왜 이렇게 얘기할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야. 이 시는 그런 시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럼 봐. 그렇게 해서 이제 기억에 나타난 시적 정서와 관련을 지어보자요. 잘 보셔, 얘들아. 일단 1번 선지는 처음부터 주제가 뭐예요? 방황이야. 근데 여러분, 자, 나와 기억은 방황이니 아니면 오히려 의지와 방향성이 나와 있니? 의지와 방향성이 매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황이 아니야, 얘들아. 얘는 방황이잖아. 어디로 가야 돼? 나 모르겠어. 방황이야, 일단. 선생님, 휴전선이잖아요. 자, 알겠어. 휴전선이 나와 있으니까 뭐라고? 그렇죠. 분단의 아픔도 있어. 그렇다고 이 사람이 저항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분단의 아픔이잖아. 이해됐니? 자, 두 번째 볼게. 올해도 벌써 이 사람 방황이잖아. 허무잖아. 우리 다 뭐 했지? 글쩍글쩍. 수능 시험지 받아보면 나 12년 동안 뭐 했지? 글쩍글쩍.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작년 이맘때 오른 산마루 옛성터 바인 모서리 작년에 단풍처럼 붉고 작년처럼 가을 들판은 저물어 간다. 허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자연의 섭리라고 또는 뭔가 일상의 가치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봐봐. 여기만 집중해서 보자면 방황이야. 그런데 뒤쪽을 집중해서 보면은 분단의 아픔이 될 수 있어요. 또 이런 거야. 여기는 자연의 섭리나 일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이 앞쪽은 방황 또는 섭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보를 분류하잖아.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3번 봐. 오랫동안 고통받은 사람을 알 것이다. 오케이. 부정적 현실 알겠어요. 근데 뭐래? 지는 해에 힘없는 햇빛 한가닥에도 날카로운 풀잎이 땅에 처지는 것을 그 살에 묻히는 소리 없는 괴로움을 제 입술로 핥아주는 가녀린 풀잎. 뭔 얘기인지 잘 안 와서 문장 구조 잡아봐. 힘없는 햇빛 한 가닥에도 어떤 일이 벌어져? 날카로웠던 풀잎이 땅에 처지고 있어요. 그 살에 묻히는 소리 없는 괴로움을 제 입술로 핥아주고 있대. 그럼 봐. 이 사람도 뭔가 주제는 상황 뭐야? 부정적이죠. 반응 뭐야? 뭐 하고 있어? 적극적인 저항을 하고 있어.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어. 후자지. 뭔가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뭔가를 위로는 하는데 간열이잖아요. 괴로운데 소리도 못 내면서 괴로워하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소극적인 거죠, 이게. 이해됐니? 근데 봐. 기억은 뭐야? 야, 다 죽여버릴 거야. 뒤져. 나 건들면 개엄 때려. 라고 한 거고 그래서 친구들이 에이 그러지 마. 좋게 지내. 야, 필요 없어. 다 죽었어. 라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지, 저항, 방황하고 있는 거잖아. 4번 선지.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학실 밖에는 밤새 송이 눈이 쌓이고 흰보라 수수꽃 시린 톱. 이게 어떤 느낌이에요? 요즘에 이런 걸 못 보지만은 서울은 M버스라고 나이트버스, 야간버스가 있어요. 여러분이 야간버스를 왜 탈 거냐면 대학생 때는 노느라. 그래서 일본 가보잖아. 애들이 밤새 놀고 새벽 5시까지 어디서 뻐겨. 그럼 되게 싼 가격으로 뻐길 수 있는 동네들이 있어. 그럼 싼 가격으로 뻐기다가 5시에 첫 차 타고 들어가요. 왜? 그럼 택시비가 말도 안 되게 비싸거든. 자, 그럼 봐봐. 그건 놀 때야. 여러분이 20대 초반, 20대 중반만 돼봐. 야간버스 왜 타냐? 야근에서 타는 거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남들 퇴근하는 시간에 퇴근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정적 현실이죠. 됐지? 그럼 봐봐. 이 부정적 현실에서 이 사람은 담담한 어조로 반응하고 있니? 아니면 격정적 어조로 반응하고 있니? 담담하죠. 왜? 관찰해버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받아들여버리네. 여기까지 되셨을까? 5번 봐. 난 흔들리지 않겠다. 의지죠.
내가 설령 연약할지라도 나는 어쨌든 의지적으로 살겠다. 내 몸이 쓰러진다 하더라도 이 고난에도 나는 나를 지켜가겠다. 상황 반응이죠. 고난이라는 상황에 나는 지키면서 살겠다. 그래서 정답이 5번 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뭐로 보시라고? 상황 반응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수업을 하냐면, 이게 내 인생을 가지고 읽지 않으면 신은 안 읽히고 문학은 안 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 내 인생으로 설명을 하냐면, 아니 내가 내 인생을 알지 남의 인생을 어떻게 알아? 그러면 남의 인생을 내가 모르는데 왜 함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 선생님이 술 먹고 겸 때렸다며. 미안해, 함부로 얘기해서 그거는. 술 안 드셨을 수 있어. 그럼 더 큰 문제 아니야? 차라리 술 먹고 때리는 게 낫지 않냐? 제정신이 아닐 때 때린 거니까. 다시 돌아와서 하고 싶은 얘기는, 자,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읽으시라는 거야, 슬슬. 그래야 읽혀요. 그리고 그게 생각을 하면 처음에는 모르겠다가도 하루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보면은 인생에 무슨 사건들이 하나씩 터져. 그럼 사건들에서 뭔가 깨우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문학이 보인다고요. 그걸 평가원 교수님들은 고등학교 때 보신 것 같고, 나는 군수하다가 본 거예요, 그거를. 내가 순이 삼촌 얘기했니? 순이 삼촌이라는 소설 때문에 사실은 제가 전혀 국어교육을 내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 나 평생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 와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때는 진짜 학교 폭력이 진짜 심했어요. 그리고 저는 시골에서 컸었기 때문에 어떤 그 서열 의식이 없었어. 근데 지금은 너희는 여기서 안 겪고 있을 텐데, 우리 어릴 때는 그냥 일단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이거 가지고 서열에 딱 갈려요. 근데 저는 우리 동네 우리 누나랑 나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주먹질 할 일이 없었지. 근데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바로 싸움으로 서열이 쫙 갈리는 거야. 그래서 그때 제일 먼저 했던 건 저는 운동이야. 살아남으려고. 우리 때는 진짜 약하면 쳐 맞았다니까. 진짜로 괴롭히고 때리고 했어요. 그래서 중3쯤 됐을 때는 내가 어떻게 살았냐, 자랑하는 게 어떻게 살았냐면, 그때 중1 때부터 내가 푸시업을 1000개씩 하고, 뭐 아무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운동을 뒤지게 해서 하루에 한 2-3시간씩 했을 거야. 중2, 3이 되니까 내가 우리 반 힘이 제일 세졌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 우리 반에서는 그렇게 힘이 약해서 괴롭히는 일이 없게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애들이 막 누굴 괴롭히고 있으면은 보통은 뭐냐면 같이 걔를 괴롭혀.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살아남거든. 근데 나는 걔를 괴롭히고 있으면 내가 딱 개입을 하면 애들이 그렇지, 너도 얘를 같이 괴롭히는 거지라고 하면서 내 편인 줄 알더라고요. 그럼 바로 괴롭히고 있는 애들, 절로 꺼져 이 새끼야 라고 하면서 사실은 커버를 쳐줬는데, 인간이 아주 사악한 게요. 그럼 봐봐. 우리는 봐봐. 서울을 어떻게 갈랐어? 수능 점수로 갈랐지. 그래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 옛날엔 서울대 법대를 갖고 지금 서울대 의대를 가지. 근데 걔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2명, 3명이 패거리를 맺어. 그래서 1대1 뜨다가 이 새끼가 지잖아? 그럼 옆에서 얘를 다구리라고 표현했어요. 얘를 집단 폭행을 해. 근데 농담이 아니라 제가 3명, 4명까지도 이 새끼들이 하도 싸움을 못하는 새끼들이니까 버티더라고. 나도 싸움을 잘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힘이 세니까 버티는 거야. 그런데 우리 때는 토요일이 있었어요. 토요일 4시에 끝나. 그러니까 4시래. 4교시하고 끝나. 4교시 끝나고 그날 급식이 안 나온 날이야. 매점 가서 라면으로 때우고 1시부터 자율학습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15명 데려온 거야. 15명이면 어떻게 시발 맞아야지. 내가 마동석이면 15명 팰 수, 지금 마동석 찍어볼까 그랬어요, 그때. 마동석 했으면 다 팼을 텐데. 근데 15명 오니까 내가 진짜 뒤지게 맞았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경찰서 갔어요. 사실 그 전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가 선생님한테 편지도 쓰고 임명도 해보고 별의별 지랄해도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그냥 경찰서 딱 가니까 바로 해결이 다 돼. 그래서 제가 중3 때 생긴 캐릭터가 뭐냐면, 이 세상에 나쁜 개새끼들 다 때려잡겠다, 나는 검사가 되겠다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엄마가 법조인이 되라는 것도 있었는데, 나는 이과머리인데도 불구하고 검사 되려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또 시작을 했던 거고, 그런데 사법시험이 내 그것도 아니었고, 지금 시대를 지나보잖아. 못 때려잡아요, 이제 나쁜 놈들. 이미 시대가 너무 이상해졌어. 그래서 이상해졌다기보다는 너무 평온해졌죠.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도요, 그렇게 나쁜 놈들을 그렇게 쉽게 때려잡을 수 있는 구조로 못 가요. 그래서 사실 저도 되게 방황도 많았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 자, 그럼 봐봐. 나는 내 인생을 가장 잘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문학작품을 볼 때 항상 내 인생이 더 씌우면서 보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결국 네 인생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니? 그러면 모든 순간들을, 모든 작품들을 내 인생에 진지하게 더 씌우면서 보시라고요. 그러면 보이고 해석이 될 건데, 자, 그런 걸 모르겠잖아. 간단한 공식을 주면은 그냥 상황 반응이야. 그래서 뭐야? 그래. 휴전선이란 상황도 좋지만은 첫 번째 방황이고 분단의 아픔이잖아. 상황은 뭐야? 분단. 반응은 뭐야? 아픔이나 방황. 이렇게 잡으라고. 됐어? 자, 그래서 봐. 저 따라오세요. 공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
기억의 상황은 뭡니까? 일제가 될 수도 있겠고 뭐 독재가 될 수도 있겠고 우리 인생의 부정적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반응은 뭐야? 독을 차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의지죠. 극복 의지죠. 자, 1번 선지 봐. 뭐야 지금? 휴전의 상황, 휴전선 상황이죠. 방황도는 뭐야? 방황도는 뭐니? 아픔이죠. 분단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 잡고 있죠. 카메라. 자, 2번 선지 볼게요. 2번 선지는 뭔데? 그렇죠. 시간의 흐름. 허무함이거나 그냥 일상으로 받아들여서 포착을 하거나. 자, 3번 선지. 뭐냐? 소리 없는 괴로움. 되게 부정적인 현실인데 이 사람 뭐 하고 있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죠. 소리 없이 아파하고 있죠. 자, 4번 선지. 잡고 계시면 돼요. 늦은 시간. 삶의 고단함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객관화시켜서 관찰하고 있는 거고. 자, 마지막 이제 5번 선지인데 마지막 5번 선지는 이제 뭐였어? 그렇죠. 부정적인 현실에도 불구하고 뭐 하겠다? 극복 의지다.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될 수밖에 없겠다? 5번 선지가 될 수밖에 없겠다. 부정적인 현실에도 불구하고 극복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보 분류 체계를 잡아보시라는 거야. 그런데 이게 왜 이해가 되냐면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제 인생을 예로 들어서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가 잘 된다는 뜻은 제가 이거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뜻일 거야. 바꿔 얘기할게. 내 인생으로 이해해서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름의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뭐가 됐든 좋아. 저 따라오십시오. 자, 빠르게 가볼게요. 이 중에 씨름이 없으니 어부의 생이로다. 봐봐. 벌써 이 사람은 씨름이 없대. 유유자적이죠. 어부의 생이니까 뭐니? 자연친하고 일업현주. 엽록 살 때 그 잎처럼 생긴 작은 배야. 편주, 배 주자잖아. 만경파 주석 보니까 뭐라고 돼 있니? 넓은 바다 물결에 띄워놨어요. 그럼 뭐 하고 있어? 그렇지. 낚시 간 거예요, 여러분. 낚시는 상당히 시간을 많이 쓰는 취미야. 그러면서 뭐래? 나는 탈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인세, 세속을 다 잊었대잖아. 됐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탈 속에서 자연치나 유유자적하고 있다는 키워드들이죠. 자, 그럼 봐봐. 거기에서 배 띄워두고 굽어 보고 있겠지. 그러면 물이 뭐가 보여? 물이 깊이 있게 보이겠죠. 돌아보니까 뭐야? 산이 우리나라 산들은 수도 없이 이렇게 산맥이 있잖아. 그럼 봐봐. 물과 산이라는 건 전부 다 뭐니? 세속, 탈속, 탈속이죠. 이 탈속 뒤에 뭐가 있겠어? 서울이 있지. 십장홍진한 세속이 있겠죠. 강호의 월백학어들 더욱 무심하여라 라고 얘기하면서 뭐가 무심하다는 거야? 그렇지. 앞에 나와 있는 십장홍진에 대해서 나는 무심하다라고 다시 한번 자연 속에서 세속에 대한 거리를 멀리하고 있는 거잖아. 계속 탈속 지역이잖아. 장안, 세속이죠. 천리죠. 세속하고 거리가 멀죠.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어주, 탈속에 있으면서 아니 왜 왔다 갔다 해? 어쩔 수가 없어. 얘만 재미있게 놀고 있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뭐래 갑자기? 갑자기 주제가 흐려지는 이유는 주제가 흐려졌다기보다는 뭐 때문이야? 임금님 걱정하는 거야. 충을 한 스푼 넣어준 거야. 근데 또 뭐래? 아유 냅둬라. 사람들이 있을 거야. 즉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이 사람은 세속에 대한 마음이 있다 없다. 퍼센트로 얘기해도 돼. 세속에 대한 마음이 몇 퍼센트라도 있다 없다. 있지. 있으니까 얘기를 하지. 맞잖아. 누워 잊은 때가 있으랴? 안 잊고 있다며. 있지. 얘들아 지금 내가 여자친구 없으니까 전 여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내 여자친구가 있잖아? 뒤져요. 뒤진다고 진짜. 요즘은 내가 그렇게 안 사귀거든? 근데 옛날에는 막 내 핸드폰 까보려고 그랬어. 그래서 만에 하나 전 여친 사진 나온다? 전쟁이야 그날은. 근데 나도 어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든지 말든지 사귀었어.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잖아. 나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핸드폰에 사진이 10만 개야. 저기서 전 여친 사진만 골라서 언제 지우고 있어. 있든지 없든지 있는지도 모르겠고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지금. 그냥 그 상태에서 살고 있거든. 근데 봐라. 새로운 여친이 생기면 걔는 나한테 그렇겠지. 오빠 마음속에 있으니까 남겨둔 거 아니야?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모르겠어. 무의식 중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다시 돌아와서 얘기해볼게. 내 입으로 얘기했지. 뭐라고? 나 잊은 적이 없대. 그럼 마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지. 즉 뭐라고 해야 돼? 세속에 마음이 1g이라도 있다야. 하지만 뭐야? 내 알 바 아니야. 그냥 해결 방법이 있을 거니까 재세연이 있을 거니까 나는 자연친화를 나는 탈속을 뭐 하겠대? 지향하겠대.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 확실히 이반 애들이 평균 수준이 높네. 수업을 훨씬 잘 따라오네. 덜 힘들어하고 공부 체력이 좋네요.
된 여기까지? 자, 그래서 봐. 가다의 공통점이요. 첫 번째, 그림의 정서냐? 가가?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가 관조될 수 있죠. 내적 갈등이요? 있지. 일부 있지. 어디? 여기. 애들이 여기서 많이 틀린 거예요. 됐니? 야, 내가 잊은 적은 없는데. 그래, 냅둬라 해결되겠지 뭐. 라고 해버리잖아. 내적 갈등 1g이나 있어 없어? 있지. 이게 그래서 애매했던 거야, 진짜. 됐니? 근데 봐라. 나는 다 죽여버리겠대요. 관조가 될 수가 없잖아. 그 정리함 이거야. 지금 일단 내가 가를 가지고 아웃을 시켰고요. 이제 나를 가지고 아웃을 시킬 건데 나는 관조가 될 수가 없어. 맞지? 내적 갈등 당연히 되죠. 자, 비판? 가가 비판? 안 되죠. 그럼 남아있는 거 다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보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정답 4번이죠, 그러면. 정리하면 이거야, 그래서. 가에서는 지금 뭐가 보였어?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삼수에서 뭐 있니? 그렇죠. 장안을 잊지 않았다. 하지만 어떻게 때? 두어라. 벌써 오락가락하고 있잖아. 당연히 그럼 뭐라고 봐야 되는 거야? 내적 갈등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나에서는 뭐가 있었어? 그렇죠. 내가 저항하기 위해서 독을 차겠다는 것부터가 갈등이죠. 내적 갈등이죠. 다는 뭐야? 그렇죠. 가장으로서의 고난이죠. 가장으로서의 힘듦이죠. 선생님, 저항 의지가 뚜렷하면 내적 갈등 없는 거 아닌가요? 맞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은 삶의 괴로움이나 고단함이 보여. 이 사람도 가장으로서 고단함이 보여. 그래서 왜 내적 갈등이 되는 거냐면 괴로움, 고단함 때문에 내적 갈등이 되는 거야, 얘들아.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한번 아이디어 잡아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 넘어가서 볼게, 얘들아. 가에서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구체적이냐 추상적이냐 분류하시라 그랬지.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봐. 이 사람이 무슨 옷 입고 있는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디에서 낚시하는지 있어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정보가 구체적이지가 않아. 근데 나 어부야라고만 얘기하고 있지 어부의 생활에 대한 정보 디테일이 떨어진다니까요. 자, 공간의 대비 당연히 주제죠. 뭐와 뭐야? 세속 vs 탈속이야. 자, 그 다음 봐봐. 그렇지. 이거지. 3번 이어지는 거 보이죠? 출제자가 친절한 힌트를 준 거야. 얘들아, 내적 갈등 있는 거야 라고. 복잡하다라고. 자, 속세와의 거리감을 수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 나에 보면은 억만세대 같은 것들. 맞니? 만첩이라는 것들. 가에 보면은 만첩이라는 것들. 일격편주라는 것들. 지엽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됐니? 자, 그럼 봐, 얘들아. 선생님, 제세어는 이 사람과 관련이 없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지. 내가 현실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으니까 제세현이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관심이 있고 정답은 몇 번이야? 예, 2번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옛날 문학은 이런 스타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내신틱하고 되게 지엽적인 부분에서 잡아. 요즘은 뭔가 기술적이거나 아이디어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같이 풀 거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최근 킬러를 2지문 정도 풀린 게 그거야. 자, 3문제 남았는데 제가 4분 안에 끝낼게요. 자, 넘어가. 가와 보기의 작가가 만나 다음 같은 대화를 나눴다고 가정할 때 그 내용을 적절한 거. 자, 뭐 하재? 유유자적하지. 그러면서 뭐 하겠대? 흥이 있대. 그러면서 뭐 하겠대? 이거는 딩딩딩딩딩 같은 거야. 후렴이야. 괜찮아. 그거라고. 넘어갈게. 설월이 서봉에 넘도록 송창을 비껴있자. 자, 봐봐. 설월 뭐야? 달인데 눈과 달이 같이 있는 상황. 그게 뭐라고? 서쪽 봉우리. 무슨 얘기야? 달빛이 비치는데 눈이 내리는 약간 그런 환상적인 광경이야. 그런데 봐봐. 달이 서쪽 봉우리를 넘었다는 건 무슨 얘기야? 달이 진다는 얘기죠. 우린 이걸 뭐라고 읽니? 시간의 흐름이라고 했지. 그러면서 나는 창을 보고 있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뭐야? 백수고 자연을 유유자적하게 즐기겠다 이런 얘기잖아. 어부로서의 생애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됐니? 자, 그럼 봐. 윤손도는 뭐라고? 시각적 이미지가 있다고 했나 봐. 그럼 찾아봐. 시각적 의미 있니? 뭐 홍진, 월백 이런 거 시각적 색채 이미지 되죠. 만경파, 월백, 만첩, 청산 이런 거 다 푸른색과 관련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현복 선생님의 시에도 흰색과 붉은색의 색채 대비가 있대요. 흰색과 그러네. 여기 눈과 붉은 꽃 있죠. 자, 3번 어부를 등장시킨 것도 공통점 맞는데 대조 이상과 현실을 쪼개봤어? 인법적으로 전혀. 봐봐, 얘들아. 여기에 세속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아예 언급조차 없잖아. 됐니? 그러면 가와나 이 가작품과 이 보기 작품의 가장 큰 차이점 뭐야?
가작품은요, 세속 탈속이 있어요. 근데 얘는 세속 탈속이 없잖아. 그럼 정리하면 이거야, 이것도. 가는 뭐야? 세속과 탈속 사이에서의 고민이 있어요. 반면에 나는, 그러니까 일부 있어, 일부. 반면에 나는 그냥 탈속 얘기만 있잖아.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니까 아니라 다를까 이 차이점 가지고 주제 세팅, 정답 세팅한 게 보이잖아. 자, 41번. 나다를 비교해보자. 나다의 비교. 자, 그럼 봐. 나다를 보시면 감각적 이미지는 당연히 모든 시에 100% 있다 그랬다. 그런데 이게 대조적으로 감각적 이미지가 쓰이고 있느냐. 그 다음에 또 봐. 주제는 뭐야? 독과 신발 주제 맞죠? 자, 그 다음 봐봐. 내면 성찰이 나냐 다냐인데 애들아 생각을 해봐. 나는 지금 뭐야? 내 얘기지. 다는 뭐야? 나의 가족과 가족에 대한 얘기야. 내 가족에 대한 내 마음이야. 당연한 얘기지만 나가 훨씬 내면 성찰이 크겠죠. 자, 그리고 봐봐. 나는 뭐야? 저항이고 다는 가족을 사랑하고 있고 당연히 더 따뜻한 시죠. 인용구 있죠? 맞니? 대화체도 있죠? 그러면 남는 거는 1번 선지인데 대조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봐봐. 대조는 있는데 감각적 이미지의 대조요? 이게 안 나타날 거야. 감각적 이미지의 대조가 안 나타날 거라서 1번이고 이거는 내신 지엽으로 좀 이따가 여러분이 시간 내서 한번 찾아보세요. 없는 거니까 없는 건 찾기 힘들 거야. 그래서 저도 그냥 넘어가고 자 여기도 봐 이제. 자 보시면 내 마음을 노린다. 당연히 보기 나온 대로 읽을 수가 있겠지. 지문과 보기를 연결시키는 전형적인 선지고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 나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니? 그렇죠.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데 자 봐. 선생님 이건 적극적이 아니에요. 그게 애매하다는 거야. 왜? 보기를 보면 적극적이지 않죠. 자 그리고 봐봐. 그렇지. 나만 지키고 있잖아. 즉 탄핵 집회를 나가든 탄핵 반대 집회를 나가든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 이해됐니? 나만 지키고 있잖아. 그래서 보기를 바탕으로 보자면 나만 지키고 있다. 그래서 적극적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죠. 근데 3번 선지. 허무하다고 말하면서 가리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아 고향 집을 떠나겠다고요? 갑자기? 아니죠. 오히려 나 자신을 지키겠다. 고향 집을 떠나겠다가 아니라 나를 지키겠다. 맞죠? 그래서 고향 집을 떠난다라기보다는 나의 본성을 지키겠다. 보기랑 연결하니까 나오네. 이 사람은 자기의 본성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고향 집에서 시를 쓰겠다는 얘기예요. 고향 집에서 시를 쓰겠다. 그게 나를 지키는 거다. 맞네. 이 사람은 양쪽으로 공격을 받은 거야. 첫 번째, 이쪽 공격도 있었겠죠. 이쪽 공격도 있었겠죠. 왜 내가 극우거나 극자가 아니라고 뭐라고 하니? 나는 중도인데 라고 얘기하는 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이거죠. 이 사람은. 나의 본성을 지키겠다. 떠나겠다. 나의 본성이 떠나겠다. 그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나의 본성을 지켜가겠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자, 43번. A2에 대한 얘기. 자, 이제 박모골의 가정인데 뭐 이거는 다들 아시는 시거나 읽어보셨을 실 거니까 봐봐. 자, 글의 주제가 뭐야? 가장으로서 이 삶을 버텨내는 거잖아요. 3번 끝이지. 주제 보면. 봐. 차가운 현실, 상황 속에서도 화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가장의 무거운 상황이야. 나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 지켜야 될 것들이 있죠. 됐니? 하나 더 얘기하면 자, 1분만, 30초만 얘기할게요. 진짜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는 내가 사촌이 40명이 넘는다 그랬잖아. 여기 봐봐. 한 집에 애만 몇 명이야? 9명이야. 선생님, 강아지가 9마리 아니에요? 강아지 같은 것들이 되잖아. 야, 강아지, 물론 강아지 개신도 있겠죠. 물론 개신발도 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 개신발이 사이즈가 다 다르진 않겠죠. 아이들 신발이 사이즈가 다 다른 게 9개가 있는 거야. 그런 가장의 무거움에 대한 얘기구나. 됐니? 자, 고생도 하셨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